오늘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특강은 저희 과에서 현재 수업도 진행해 주시고 계시는 너무 감사한 김정임 선생님께서 시간을 내주셔서 특강을 할 텐데요. 김정임 선생님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그다음에 유걸 선생님 아이아크에서 실무를 하시고 17년 동안 실무를 하시고 그다음에 독립을 하셔서 서로 아키텍트 건축사 사무소를 현재 운영을 하시면서 너무나도 많은 오늘 많이 보여주실 훌륭한 프로젝트들로 해서 지금 현재 활발하게 작업을 하고 계시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저명한 그리고 저희가 모시고 싶었던 여성 건축가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강연해 주시는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서울대에서 14년부터 18년까지 가르쳤었어요. 그리고 한 7년 정도를 쉬었다가 이제 다시 왔는데 감회가 되게 새로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특강을 이렇게 가끔씩 한 적은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은 그냥 뭐 어떤 학교 3학년들 대상으로 해주세요. 약간 이런 식이어가지고 오늘이 그래도 서울대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 더 많이 신경이 쓰이고 또 오래간만에 하는 특강이라 그간에 조금 최근에 했던 작업들도 정리하고 저 나름으로는 약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했는데 되게 나름대로 또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번에 그리고 싶었던 몇 개 다이어그램을 못 그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마음에 두고 있다가 이제 계속 그거를 좀 제가 이제 프로젝트 관계도를 좀 그려보고 싶었는데 사람과 프로젝트와 저한테 영향을 준 이런 것들을 좀 관계도를 그려보고 싶은데 몇 번 그리다가 너무 팩터들이 많아고 복잡해서 완성을 못했어요. 제가 이제 제목을 어펙트 이펙트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를 또 서울대 특강 제목을 뭘로 할까를 이제 고민을 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제가 아이아크 시절이거든요. 다닐 때. 그때 제가 이제 이 파트너였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원도시 건축 세미나 이렇게 해서 그 간양을 운영하시는 전진산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옛날에 공간 편집장 하셨던 그 전진산 선생님이 저한테 이거 전시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그때는 되게 젊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전시를 했었고 그때 제가 했던 프로젝트를 갖고 나와서 제가 어쨌든 유건 선생님하고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바로 거기를 갔거든요. 나와서 실무를 좀 하다가 대학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김인철 소장님이라는 지금 아르키움이죠. 거기서 좀 일을 하다가 대학원을 갔다가 유 선생님 사무실에 가서 17년을 했기 때문에 유 선생님하고 저와의 관계를 설명을 안 하고 제가 프랙티스하는 걸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제가 건축가로서의 자의식 같은 게 생긴 것도 선생님과 내가 어떻게 다른지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과 제 프로젝트들을 쭉 보여드리면서 그때 제목을 제가 그때는 사실 어펙트라는 단어에 대해서 아무런 인지가 없었는데 어떻게 지금 생각이 좀 신기해요. 내가 왜 저걸 제목으로 했지? 느닷없이 저걸 제목으로 했는데 근데 제가 그동안에 2010년에 했으니까 15년 정도가 흐른 거잖아요. 그 사이에 독립도 했고 제 프로젝트를 더 이제 저다운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 단어가 제가 생각하는 어떤 건축이나 이런 것들 제가 건축을 해나가는 것과 굉장히 관계가 많이 있다. 저도 자세히 모르는데 저게 이렇게 스피노자부터 출발하거든요. 저 어펙트라는 단어가 스피노자, 들루즈, 과타리 이렇게 하고 지금으로 오고 제가 최근 아닌데 한 2, 3년 전에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던 제인 베넷이라는 이제 정치 생태학자인데 그분이 쓴 생동하는 물질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이렇게 계보가 쭉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철학적 지식도 없고 잘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혹시나 시간이 조금 더 나면 굉장히 공부해보고 싶은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만 얘기하면 이제 어펙트라는 게 이렇게 저희가 다 이렇게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건 알고 있잖아요. 원소와 원자와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고 또 어떤 물리학 책 보면 우리가 이제 다 굉장히 몸의 많은 부분이 물이기 때문에
분자들이 이렇게 둥둥 약간 떠 있는 상태여서 울림과 떨림이라는 또 김상욱이란 물리학자가 쓰신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누구랑 뭐 얘기할 때 뭐 주파수가 잘 맞는다 이런 얘기인데 그 실제로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어떤 이 파동의 그 움직임에서 근데 저는 생각하는 게 조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게 다 이 공간도 그렇고 모든 게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랑 잘 맞는다는 게 우리가 그냥 느낌의 문제가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가끔 해봐요. 그리고 이제 그런 큰 틀에서 뭔가 그 물질과 물질 사이에서 뭐가 이제 파동이나 주파수대가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틀 안에서 이제 우리는 공간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간이 우리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들 거기서 오는 어떤 어펙트를 이제 감응이라 정동이란 단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감응이란 단어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우리가 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저도 저 단어를 쓰기 이전부터 이제 뭐 학교 뭐 어린이들을 위한 교실을 설계한다거나 그런 거 할 때 사실 공간이 인간에 미친 영향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전문가기 때문에 관찰을 하고 다니면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고 또 신념처럼 믿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몸으로 체화된 어떤 행동들 경험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들이 모이면 결국 사회가 변화하는 거니까 그런 만큼 우리는 건축가로서 굉장히 큰 어떤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특강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건축은 무엇인가?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나름의 그 세계관 안에서 이제 건축은 사물과 물질은 조금은 차이가 있죠. 사물은 어떤 오브젝트 같은 거고 이제 물질은 더 그거를 구성하는 성분 같은 건데 그 저희가 새로 뭘 물질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사물이나 이런 거. 기존에 있던 거를 그 자리에서 꺼내어서 재배치하는 거죠. 그 재배치할 때 건축가가 자기의 생각을 갖고 재배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한 어떤 사물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그 배치의 관계에 따라서 행위는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공간 안에서 행위를 발생시킬 것인가라는 상상들을 해가면서 물질들을 재배치하는 게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하는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많이 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늘 이제 어떤 컨텍스트 안에서 사회적 물리적 컨텍스트 안에서 내가 그 건물이 그 자리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서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약간은 의인화 같이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이제 여기 배경으로 있는 건물은 사실은 요번 특강에 대해서 뺐던 것 같아요. 요거는 근데 어쨌든 이 건물을 할 때 제가 그 태도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했었어요. 2014년에 했던 프로젝트인데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다이나믹스라는 건데 이제 관계가 어떻게 흐르고 변화하는가 그 흐름과 연결 주체와 대상 그리고 이제 시선들이 교차하고 변화하면서 그 안에서 관계들이 변화할 수 있는데 이제 저런 개념을 제가 저런 사고도 이제 처음 시작한 게 아이아크 있을 때 했던 어떤 프로젝트였는데 그게 이제 어떤 학과의 건물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유아교육학과랑 유아교육학과에서 운영하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있고 그 어린이집은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해야지만 선생님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들이 하는 거예요. 보육교사 교육원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 건물 안에 다 넣는데 유아교육학과 선생님 교수님들을 만나니까 이 보육교사 교육원에 있는 학생들과 유아교육학과에 있는 학생들이 섞이지 않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시는데 저는 그게 너무 문제라고 생각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같은 데서도 뭐 그래서 이제 이걸 아예 층간 분리를 하라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결국 사람들은 자주 만나고 서로 부딪혀야지 이해도가 높아지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 나름으로 단면상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연속시키긴 하는데 단면상에서 좀 교차되게 해가지고 어쨌든 중앙부에서는 그 친구들이 많이 만날 수 있고 그런 어떤 차별적 관계가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이제 그 프로젝트 하면서 특히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건축 공간들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제가 늘 관심 있는 건 이렇게 내가 설계한 건물이 이렇게 오브젝트처럼 독립적으로 어떤 자기의 존재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모여서 주변하고 어우러져서 하나의 그런 총체적인 환경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통 건축이 집합돼 있는 모습이라든지 옛날에 좀 버네큘러 아키텍처들이 좀 대부분 다 그렇기는 하죠. 그래서 전체 총체적인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에 좀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프로젝트를 뭘 할까 하다가 저희 사무실을 갖고 왔어요. 건축가라서 너무 좋은 거는 자기 집도 자기가 지을 수 있는데 사실 집을 지을 형편은 안 되고 최소한 사무실은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조금 몇 년 전에 이 조금 넓은 사무실로 이사를 왔는데 제가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개념들을 지금 이렇게 제가 여기 나름 구현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그 다이나믹스 관계에 있어서 뭔가 일방향적이거나 수직적인 그런 체계가 있기보다는 이렇게 이게 지금 뭐 이게 되나요? 아니구나. 이걸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순환 동선들을 늘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 동선들이 늘 선택적인 거를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일로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가기도 하고 저는 맨날 이제 일부러 막 이렇게 다니거든요. 야근할 땐 여기 몇 바퀴 돌기도 해요, 혼자. 막 살살살살 뛰면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일할 때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잘 배치를 해야 됩니다.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래서 보시면 이제 평면을 놓은 게 이렇게 가운데 기둥이 있어서 원래 이거를 반을 나눠서 임대를 했던 공간이에요. 그래서 기둥을 어떻게 하면 존재감을 좀 적게 할까. 그리고 이제 회의라는 거는 우리가 수시로 회의를 하기 때문에 늘 이제 이렇게 언제든지 모이자 그러면 여기서 촥 모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여기다 가운데다가 요건 이제 한 1,800 정도 되는 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장들을 이렇게 놔가지고 회의 테이블을 놓고 손님들은 오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만 회의하고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필요하시면 제가 한 바퀴를 이렇게 투어를 시켜드려요. 구경 한번 해보실래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기둥을 중심으로 대칭형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는 없지만 혹시나 리셉셔니스트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제 리셉션 데스크를 만들고 이제 여기가 주방을 하나 만들고 딱 마주보게 해서 이쪽에서 모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창고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방 2개를 저랑 이제 다른 분 한 분 쓰시는 방을 만들고 저희가 사용하는 물건들은 거의 이쪽엔 이제 회의하면 손님들한테 조금 이렇게 쇼업을 해야 되니까 만든 모형들을 좀 놓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쭉 카탈로그랑 재료들이 자재 샘플들이 있고 이 아일랜드에도 서랍이 쭉 있어서 자재 샘플들이나 색상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를 굉장히 잘 써요. 스탠딩 미팅으로 그냥 뭐 10분, 20분 그리고 누가 간식 싸오시면 여기서 그냥 같이 모여서 잠깐 먹고 흩어지고 여기서 머티리얼들 꺼내가지고 여기서 그런 미팅들 도면 펼쳐놓고 회의하고 그리고 이제 이쪽은 이렇게 쭉 책꽂이를 놔서 뭐 건축책이랑 일반 서적들 놓고 여기서 프린트하고 복사지 넣는 함이 있고 뭐 여기서는 작은 회의도 하고 그냥 캐주얼한 미팅들 여기서 많이 하고 직원들이 여기서 점심 도시락도 많이 먹습니다. 근데 여기도 한 의자 세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저희가 이제 모션 데스크 논 존이 있고 이쪽에는 예전에 사무실에서 쓰던 이제 책상을 만들었던 걸 갖다 놓고 근데 이제 제가 써보면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생활하면서 어쨌든 이게 내 나름으로 뭐 한 20년 이상을 일해 오면서 물건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 나름의 생각을 그래도 잘 구현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사무실이 회의 공간이고요. 이쪽이 이제 주방 있는 쪽이고 뭐 이쪽이 저 끝에 있는 방 하나의 방을 보여주고 이게 이제 주방 모습이고 이게 창고 모습입니다. 밖에서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물건들이 쭉 배치돼 있어 갖고 이렇게 돌면서 파티션을 이루면서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쌓여 있고 여기서 많이 회의하고 서랍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저런 거를 내가 쓰는 물건들을 사실 자기 방 하나를 꾸며보는 것도 내가 쓰기 좋게 그것도 사실 저는 굉장히 좋은 공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어떤 식으로 연대별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스몰, 미디움, 라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몰, 미디움, 라지 플러스 리모델링 이렇게를 프로젝트를 제가 좀 욕심껏 넣었는데 뭐 시간 봐서 뒤는 막 훅훅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일을 하게 된 거는 서울대에서 퇴임하신 김승혜 교수님이랑 그때 이제 14년, 18년 사이에 그러면 16년도였겠네요. 제가 17년에 이걸 했으니까 교강사 모임에서 점심을 같이 먹다가 앞에 앉으셨는데 김승혜 교수님께서 그 교육청의 그 공간 자문관으로 가시게 됐다면서 같이 이렇게 한번 건축가 몇 명 모여가지고 학교에 대한 스터디도 마을하고 뭔가 이제 결합하는 그런 걸 교육청하고 할 텐데 재밌게 우리 공부도 해가면서 좀 해보지 않을래요? 그래서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 그거는 미끼의 말이었고 공부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일을 맡기셨죠. 그래서 이제 첫 해에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라는 교육청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기획하신 사업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 20명 정도의 건축가를 모아서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를 메스터 아키텍트죠. MA를 맡기셔가지고 네가 이제 알아서 20명 찾아와 모아가지고 일을 진행을 해봐. 근데 처음 기대는 20명을 일단 모았어요. 한 분 한 분을 다 이제 굉장히 적은 돈을 받고도 일을 열심히 해주실 만하다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분들을 한 분 한 분 다 전화를 드려서 오케이를 받고 이제 모아서 이제 그분들을 학교랑 또 매칭을 해드렸죠. 그래서 그때 매칭해드릴 때는 돈이 적으니까 가급적 집이나 사무실하고 가까운 학교, 집 주소랑 다 조사를 해가지고 매칭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제 학교 쪽에서 뭔가 되게 요구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재밌게 해보겠다 그랬는데 막상 학교를 다 가니까 요구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이런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아니면 2학년 학생들의 교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였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교육청에서 늘 이제 뭐 방학 때마다 돈이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뭐 에어컨도 바꾸고 모두 바꾸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찔끔찔끔하니까 사용자들한테 전혀 체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확 돈을 몰아줘서 아주 큰 변화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제 1, 2학년들은 학교에 와서 적응하기가 힘드니까 조금 더 감성적인 그런 안락하고 감성적인 공간으로 만들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다 엄청 출중하신 건축가들이 모였으니까 일단 할 수 없다. 각자 맡은 학교를 가셔서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관찰을 하고 우리 디자인을 시작을 하자. 근데 대신 굉장히 자주 만나자. 첫 해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리고 요번에 중요한 거는 각자가 무슨 굉장히 유니크한 자기 뭐 디자인을 뽐내고 이런 게 아니다. 범용으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을 공유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몇 분들, 그러니까 같이 그 학교 하나하나를 가서 학교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제 물리적으로는 학교가 되게 비슷하지만 물리적 환경들은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답은 사실 현장에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오는 문제들을 가지고 디자인을 굉장히 재미있게 했었어요. 서로 많이 배워가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맡았던 한 학교인데 동답초등학교인데 그냥 한 동짜리 작은 학교고 2017년인데 정말 제가 학교 다닐 때랑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때는 나무 책상이었는데 이게 쇠다리로 바뀐 정도랄까요? TV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이 학교의 문제는 워낙 작은 학교다 보니까 식당에서 밥을 못 먹고 이렇게 배식차로 애들한테 교실 급식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평상시에 이렇게 배식차가 복도에 나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바퀴 달린 게. 선생님들이 이거를 어디 이렇게 탁 파킹할 수 있는 데를 좀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가 있으셨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런 애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사실 이렇게 뭐 엄청 뛰기 좋은 뛸 수밖에 없는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맨날 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방향의 동선이 생긴 거를 뭔가 애들이 여기까지 확장해서 좀 이렇게 쓰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물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 아니면 여기밖에 없어요. 뭐 여기를 건드릴 수 없는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 경계랑 이 경계에서 우리가 뭔가를 아이디어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때 생각했던 거는 이 복도 폭이 2.1m인데 법적으로 1.8m가 있으면 되거든요. 복도에서 30cm를 찾고 그다음에 이제 교실 안으로 갔을 때 이 교실이 옛날에는 34명 기준으로 설계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보통 20명에서 24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책상을 배치해 보니까 여기서 한 90cm 정도는 우리가 뭔가를 쓸 수 있겠더라고요. 사실 1.2m를 가지고 뭔가 여기에 구조물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복도 밖과 복도 안이 이렇게 하나로 좀 통합되게 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건 어쨌든 우리 사회에 있는 그 많은 경계들을 아까 제가 앞전에서 한 얘기와 마찬가지로 좀 아이들이 경계를 넘어서 뭔가 사고하고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유연하게 하는 것들이 몸으로 체화되는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엔 이런 데다 이제 배식카를 넣어놓을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1학년들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과제를 내주면 5분 만에 하는 애가 있고 15분 걸려도 못하는 애가 있고 근데 5분 만에 한 애들이 걔네들 얌전하게 자리에 앉혀놓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한 애들을 좀 어디 가서 책을 보고 있거나 좀 다른 공간에 코너에 가 있을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늘 생각하는 게 이제 아이들이 지금은 저희 때만 해도 집은 안 좋았지만 다락도 있고 뭐 뒷산도 있고 막 이런 조금
단면을 생각하면 되게 이렇게 입체적인 환경 속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집이 커도 이렇게 옆으로만 커지잖아요. 위로 커지진 잘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플랫한 환경에서 사는 것들에 대해서 애들이 늘 같은 눈높이로만 이렇게 사는, 그래서 뭔가 X, Y가 있을 때 Z축을 조금 움직임을 애들한테 경험을 시켜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결합이 돼서 여기는 아예 그냥 배식대를 만들고 폴딩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뭐 점심 때는 할머니들이 요 배식해 주신 할머니들이 여기 도우미 할머니 요소 쓰고 요렇게 받아서 먹으면 되고, 평상시에도 뭔가 얘를 복도 밖 교실 밖에 아이들과 교실 안에 아이들이 이 책상을 공유하면서 뭔가 쓸 수 있는, 그리고 요 밑에다가는 뭐 독서 공간 만들고 올라가서 다락방 만들어주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약간 요런 구조물을 생각을 한 거죠. 이때만 해도 이제 배식칼을 놓을 생각이었는데 이걸 아예 이제 없애는 식으로 생각해서 요렇게 여기는 국통 놓는 자리, 국통이 높기 때문에 국통 놓는 자리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폴딩을 만들어서 내부는 이제 이런 구조물들을 뭐 치수랑 다 따져가면서 만들어주고, 이제 여기 아이들이 볼 수 있고 복도 쪽으로도,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물이 됐고요. 아이들은 참 굉장히 잘 써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쓰고 뭐 올라가 있고, 교장 선생님이 나중에 얘기했는데 애들이 학기 초엔 여기 이렇게 줄을 선대요. 여기 한 3명 들어가거든요. 3명 들어갔다 내려오면 그 다음 애들 들어. 여기가 너무 인기가 좋다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는 약간 연출 컷이긴 한데 뭐 요런 모습이 너무 좋은 거죠. 안에 있는 애랑 밖에 있는 애가 얘기하고 얘가 밑에 있는 애들하고 이렇게 헬로우를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이 안과 밖이 이렇게 완전히 구분된 게 아니다. 좀 이런 입체적 경계를 만들어서,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애들이 열면 뭐가 되고 닫으면 또 어떻게 되고, 이런 좀 모든 물건들이 하나의 쓰임이 아니라 하나를 만들어서 여러 개로 쓰는 게 저는 가장 친환경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경험시켜주는 그런 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첫 회 했던 거고, 이거 이제 두 번째는 건너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했는데, 이제 이 원효초는 그 뒤에도 원효초 관련된 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첫 회 할 때 저희가 사실 애들이 수업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교육청에 계신 장학사 선생님이 오셔서 요새 1학년들이 어떤 수업을 하는지를 동영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교실은 똑같은데 너무너무 수업 내용은 달라진 거예요. 우리 때랑. 뭐 애들이 책걸상 밀어놓고 바닥에서 막 뒹굴고 뭐 신체로 스케일 재고 뭐 별의별 재밌는 활동들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학 선생님하고 이제 친해졌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원효초 교장 선생님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시자마자 저를 오라 그래가지고 학교를 한번 쭉 보여주시고, 내가 꿈담무 신청을 할 텐데 혹시 우리가 되면 꼭 저한테 해달라. 그래서 뭐 제가 MA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원효초를 하게 됐는데, 이때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 키워드가 나온 게 이제 또 어떤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고, 현장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거긴 합니다. 근데 여기는 상황을 보면 본동이 있고 여기가 별동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지하 1층에 1학년 교실 3개, 2층에 2개. 1층은 무슨 영어랑 이런 특별 교실들이 있었고, 학교가 엄청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지하지만 이쪽은 운동장에선 밑인데 이쪽은 다 터져 있는, 쫙 이제 밑으로 동네가 깔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잘 보면은 본동은 이렇게 여기 복도가 아마 통과교통이 생길 텐데, 여기는 보면은 1층에서 요렇게 내려오고 또 요렇게 내려오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는 이반 애들 아니면 통과교통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게 하나의 아이디어 키였고요. 2층도 이제 여기로 나가면 옥상만 있고 여기 올라와서 요렇게 있고, 그러니까 다 막다른 약간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참관 수업을 가보니까 이렇게 좀 꽤 넓은 교실에서 아이들이 노는데, 수업을 받고 중간 놀이 시간에는 이렇게 뭐 그 모둠 장들이 나고 가위바위보를 해요. 그럼 이제 놀잇감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뭐 인디안 텐트도 있고 뭐 돗자리도 있고, 그러면 이제 선택해서 모둠별로 이렇게 이런 빈자리에서 막 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반에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여기가 보시면 이렇게 동선에서 이렇게 약간 알코부젓되잖아요. 여기에다가 다락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랬더니 애들한테, 얘들아, 우리는 다락방을 만들 수 있대. 다른 반에 없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 1, 2반이 너무 부러워하겠는데 이걸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이 이제 결합이 돼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렇게 모둠놀이 하는 공간들을 이제 교실은
최소한의 이런 특히 1학년이기 때문에 가능한 학습보다는 놀이가 좀 더 중심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 학습 공간들을 만들어주고 뭔가 굉장히 가변적인 유연한 경계를 만들고 그 면적들을 빼서 여기서 같이 놀게 해주고 그다음 아까 그 공간에다가 2층짜리 조그만 그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각자 운영하는 학급 도서들을 여기다 모아놓고 애들이 여기서 같이 책을 보게. 그러면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제 말씀드린 게 같은 책 3권 살 돈으로 다른 책 3권 사면 애들한테 훨씬 좋은 거 아니냐. 그게 바로 공유 경제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에 이제 얘네들이 뭐 지금 이미 여러분 세대도 그렇다 그러잖아요. 부모 세대보다 못 살게 되는 첫 세대일 거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 때는 경제가 굉장히 인구도 줄고 저성장일 수도 있는데 얘네가 그 기존의 풍요로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로 공유 경제를 발전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거를 또 말씀드린 것 중에 좀 체화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각 반에 초등학교 가보면 놀잇감들도 다 각 반마다 이렇게 구비를 해놓으세요. 그런 것들을 전부 모아서 같이 관리를 하고 그러면서 이거를 각 반을 이렇게 시건 장치를 이제 선생님들하고 교실 문을 어떻게 잠글까 막 그런 논의를 하다가 그냥 여기다 문을 달아가지고 복도 끝에다가 그냥 여기를 잠그면 되지 않을까. 가장 늦게 퇴근한 선생님이 잠그고 이렇게 해서 했던 선생님들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 의외로 전 처음에 되게 반대하실 줄 알았는데 그리고 오히려 지금 몇 반 선생님이 구연동화 배우러 다니시는데 모여서 합반 수업도 할 수 있고 그거는 선생님도 하나의 예를 들면 리소스로 본다면 아이들이 그것도 다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조화들 해주셔가지고 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학습에 필요한 사이즈들을 이렇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어쨌든 법적인 거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기둥에서 그 1.8m라는 복도폭을 띄고 이제 교실을 그만큼 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습 공간이 되고 피난 동선을 만들어주고 아이들은 이렇게 놀고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공유 공간을 그냥 복도에서 놀라 그럴 수는 없으니까 영역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붕만 하나 만들어줬어요 내부에서. 그리고 이제 책상도 선생님들께서 오히려 처음엔 이렇게 카페에 있는 바 테이블처럼 만들어줘도 괜찮다고 아이들은 1학년 아이들은 이게 교재 같은 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매번 바닥 수업할 때 책걸상을 뒤로 미는 게 더 불편하다고 그러셔서 아예 저희가 디자인해서 이렇게 작게 만들어드리고 여기서 늘 바닥 놀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고 이제 여기는 이렇게 2개층 올라가서 아이들이 작기 때문에 마침 또 요 동이 좀 층고가 높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2층에 갔더니 2층이 교실이 2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똑같은 방식으로 했더니 이게 너무 짤뚱해요, 공간이. 그래서 저희가 같은 돈 받고 어쨌든 설계를 다 다르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이제 여기는 반대로 공유 공간을 가운데다가 아까 그 똑같은 사이즈를 이렇게 세워서 놓고 여기다가 공유 공간을 만들어주는 걸로 해서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코너를 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코너를 열면 여기가 그냥 통합적으로 쓸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으로 이제 제안을 드렸고 이 코너를 여기가 이제 그 칠판을 그냥 화이트보드로 해서 문처럼 벽처럼 문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 벽 뒤로 싹 들어가게 벽 사이로 싹 들어가게 해주면 여기가 열리고 또 이쪽이 열리고 해서 이렇게 폴딩으로 열어서 이렇게 코너가 열리는 방식으로 했고 이제 지하에 있는 아이들의 다락방을 너무 부러워할까봐 그 다락 공간을 여기는 다락은 아니지만 이쪽 이제 남쪽으로 쭉 뷰가 좋으니까 뭔가 이런 벽을 세워서 이렇게 조금 다락 같은 느낌들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하의 상황입니다. 여기 사실 드라이에리어거든요. 이쪽이 지하라서 그래서 이쪽 빛이 조금 들어오고 이제 문을 열어놓고 수업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사 끝나고 그 첫 아이들이 이제 이사한 다음에 첫 수업하는 날 갔거든요. 그날. 근데 제가 간 시간이 중간 놀이 시간인 거예요. 근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세 반이 엄청 시끄럽고 애들이 막 약간 순간 제가 좀 당황하고 이거 큰일 났는데 그랬는데 선생님들이 와서 보시고 너무 교장 선생님 다 와서 보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그 좀 이따 나오는 선생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따로 찾아와서 이제 제가 좀 그 뒤에도 자주 갔어요. 뭐 일이 있어가지고 되게 감사하다고 그분이 마지막 교직 생활이셨대요. 그 해로 은퇴를 하시는데 자기가 뭐 30년 넘게 교직 생활하면서 이제 얘네들만큼 발표도 잘하고 애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애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행복해한다고 학교 오는 거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 굉장히 기뻤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놀아요. 중간놀이 시간에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요런 모습들, 이거는 연출 사진 아닌데요. 네, 순간 포착인데 이렇게 여기서 복도도 내려다보고 뭐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밑에 있는 아이들과 위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교감하고 뭐 이런 경험들을 많이 공간 속에서 하게 해주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요건 이제 나머지 두 반은 이렇게 이 반은 문을 닫고 수업하고 여기는 살짝 열어놓고 여기는 수업의 내용이 이제 여기까지 나와서 이렇게 뭔가 수업을 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이거 2층인데 이제 다 닫아놨을 때 모습이고요. 복도만 열었을 때고, 그리고 이제 여긴 닫았을 때 이런 모습이지만 이게 이제 이렇게 열리는 코너가, 그래서 다 열면 이렇게 되는. 그리고 이렇게 두 반이 통해서 쓸 수 있고, 이게 이제 그런 다락방의 모습이죠. 그래서 사실 교육청에서도 제가 약간 뭐 자화자찬이지만 어쨌든 이 원효초가 그냥 인테리어성으로 뭔가 교실을 바꾸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사용하는 방법을 바꿔준 거에서 되게 성공적인 사례로 그래도 평가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이제 스몰 스케일에서 제가 어젯밤에 급하게 이렇게 제목들을 다 적었거든요. 이걸 할 때 내가 했던 생각, 네, 그런 것들인데, 이거는 이제 양천구청 앞에 있는 양천공원에 작은 책쉼터를 만드는 일이었고요. 화질이 좀 안 좋은데 어쨌든 여기 양천구청 바로 옆에 있는 공원이고, 원래 이렇게 생긴 공원이었습니다. 여기 아스팔트 포장이 돼 있고 뭐 이런 공원인데, 여기 이제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이 양천구청 구청장님이 숭실대 교육학과인가 복지과 쪽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선거운동 하실 때 목동이, 그러니까 87년에 목동이 만들어졌거든요. 30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목동에 5대 공원을 리모델링 하겠다는 공약을 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조경은 전체적으로 조경 리모델링이 큰 거죠. 그래서 그 조경 업체는 설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예를 들면은 이게 조경 당선된 업체가 한 안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요렇게 화장실이 있는데 요 뒤에다가 뭔가 이렇게 꾸불통꾸불통 해가지고 뭔가 책쉼터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컨택이 돼가지고 들어가서 저걸 설계하는 거였는데, 그 또 배경 얘기는 뭐가 있었냐면은 그 삼천공원 아시죠? 삼천공원 안에 이제 그 이소진 소장님이라고 계신데, 이소진 소장님이 한 숲속 도서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지은 지 꽤 되고 되게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제 그게 그렇게 또 널리 회자되는 건물은 아직 아니었는데 어느 날 서울시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뉴욕 타임스에 그 기사가 난 거예요. 삼천공원 그 숲속 도서관에 대해서. 근데 그게 어떻게 난 거냐면은, 제가 그 작가 이름 알았는데 까먹었다. 아날로그의 반격이라는 책을 쓴 캐나다 작가분이 계십니다. 검색해서 알려주시겠어요? 그 작가분이 서울에 무슨 볼 일이 회의가 있어서 왔는데, 그 잠깐 짬이 났을 때 근처에 있는 공원을 그냥 쉬러 가신 거예요. 삼천공원을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그 숲속도서관을 본 거죠.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아날로그, 미래의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아날로그적인 상황이 풍경에서 펼쳐진 거예요. 데이비 sak스, 그런 분, 데이비 sak스 씨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삼천공원 숲속도서관이 그 인근 주민들이 거의 다 자원봉사로 참여해서 카페 같은 거 운영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뉴욕타임즈에 자기가 기고를 하면서 거기다 그 사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우연히 그걸 보시고 공무원이 난리가 나가지고, 그때 박원순 시장님 시절이었는데 그 시장이 재량껏 쓸 수 있는 예산이 한 60억 정도가 있었대요. 그래서 60억을 공원 안에 저런 도서관을 만드는 데 쓰겠다. 그래서 각 지자체한테 공모를 한 거예요. 그 어떤 사이트를 정할지. 그래서 그 공모를 통해서 사이트를 정하고 거기에 이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헌을 하면서 요게 선정이 돼서 이제 그걸 하는데,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이게 공모로 당선된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꼭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가서 봐도 제가 그 안을 넣었다가 그냥 뺐는데 거기는 땅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 자체가 이분들 조경하시는 분들이니까 약간 그 건축에 대한 거는 슬렁슬렁 하신 거죠. 그냥 잘 안 따져보고 전체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뭔가 지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마운딩을 하고 그 밑에다 건물을 넣는데 지형이 그런 차이가, 플랫한 공원이에요. 그냥 한 1m 정도 마운딩 이렇게.
근데 거기다 꼭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해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저희가 막 일부러 땅을 도두고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서울시의 도시공원 심의를 받으러 갔는데 마침 도공 심의하는 그 공무원이 그 사람도 여기는 좀 무리인 것 같다. 그리고 주변에 굉장히 수령이 오래된 큰 나무들이 많았는데 그 나무들을 다 베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옳았구나 하고 맞다고 여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제가 땅을 찾으러 공원 안에서 갔을 때 공원 안을 쭉 둘러보다가 요 자리 지금 요 모양을 눈에 담아두세요. 요 모양을 요 자리를 딱 찍었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원래 야외 무대가 있는 것을 잘 안 쓰이기 때문에 개조해서 어린이 통합 놀이터를 만들고 여기는 이제 베이비존이라고 아까 보면 이렇게 야외 무대 어린이 놀이터 베이비존이라고 이제 아주 유아들이 쓰는 잔디밭이 있는 곳이었고 상대적으로 해서 여긴 나무가 조금 듬성듬성 있고 조금 수령도 낮은 어린 나무들이 많고 그래서 이쪽에다가 건물을 안 치는 게 아이들도 도서관에 오기 좋고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가 요게 베이비존 거기고 이제 여기 요 사이입니다. 이쪽이 이제 뭐 야외 놀이터고 요 땅인데 이렇게 좀 보기 싫은 캐노피가 있었고 요런 살짝 뭐 이렇게 산책로가 있고 여기서 약간 단차가 여기가 좀 높아요. 여기가 한 1.2m 높고 이쪽이 좀 낮아지는. 그래서 이제 요런 여기가 땅인 거죠. 나무가 많아 보이긴 합니다만 딴 데 비해서는 좀 적은 편이었어요, 여기가. 그리고 그날 제가 땅을 둘러볼 때 요 나무가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누가 이제 나무한테도 외모지상주의냐 막 비판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어떤 요 나무가 너무 예쁘고 저 나무는 계속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뒤쪽에 이제 이렇게 조금 수령이 높은 느티나무들이 있어서 얘네들도 좀 그 자리에 있어도 좋겠네. 그런데다가 이제 공사비도 좀 타이트하죠. 140평인데 12억이 예산이었으니까 설계비까지 요즘으로 따지면 되게 타이트한 거죠. 평당 1,000만 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생각에 저희가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네모나게 건물을 지면 이런 토목 라인들도 다 바꿔야 돼. 배수로도 바꾸고 페이빙 라인도 바꾸고 다 그래야 되니까 돈도 없는데 얘네를 살리고 이 라인을 픽업해서 건물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건물이 만약에 요구되는 기능실들이 많았으면 그렇게 못했을 텐데 이건 어떻게 보면 큰 거실 같은 걸 하나 만드는 거니까 이제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약간 쥐가 파먹은 치즈 모양 같은 걸 하나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면들을 반대로 짜나가는데 뭐 의외로 평면이 잘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단면상에서 여기 1.2m 높은 데를 그냥 레벨을 토목에서 깎지 않고 레벨을 살려서 일로 기존 산책로죠. 이게 다 기존 산책로에서 그냥 들어오면은 주출입구가 있고 이쪽이 이제 방풍실처럼 해서 장애인 화장실하고 가족 화장실 뭐 저기 수유실 같은 걸 넣어주고 이 감나무 쉼터를 에워싸고 이렇게 들어가서 1.2m 올라가서 아까 저희 회사 사무실처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동선을 저는 늘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이쪽은 좀 큰 계단을 둬서 이쪽은 경사로를 만들고 여기를 폴딩으로 열면 이쪽 잔디밭하고 같이 해서 뭔가 이벤트 스페이스로 쓸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구조도 이 정도 공간에 이제 기둥이 없는 게 좋기 때문에 기본 벽체들이 다 구조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스팬이 좀 기니까 이 동그란 게 구조입니다. 그리고선도 이제 구조에서 여기가 구조가 없으면 이 슬라브가 좀 처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책장을 짰는데 책장 사이사이에다가 한 24mm 정도 되는 철판을 삽입해 가지고 철판이 밖에서 보이지 않는데 그것도 공사 사진을 하나 보여드린다는 걸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철판들이 다 서 있는 거예요. 한 2개 건너씩. 그래가지고 거기다 책장을 요 양쪽에 짜면서 철판 보강을 해서 구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조금 이제 아예 기어다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신 부모님들이 좀 쉴 수 있는 툇마루 같은 거를 좀 만들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리니어한 책상을 놓고 여기 앉아서 책들을 보시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 창문을 통해서 요 놀이터가 딱 보이게 뭐 그런 눈높이 같은 것도 좀 맞춰보고 그래서 이제 단면 이걸 그냥 쓴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산책하시는 분들도 아까 그 느티나무 쉼터라는 데 와서 쉬실 수 있고 이런 단면을 갖는 작은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배치로 위에서 볼 때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요 나무가 지금은 훨씬 무성해졌는데 제가 이 나무가 되게 고마워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 나무를 살리려고 계획은 했었는데 현장에서 이제 먹줄 놓는 날 연락이 왔어요. 뭐 측량상에서 약간 오류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그린 도면대로 하면 이 나무를 굉장히 많이 뿌리를 3분의 1 이상 잘라내야 돼서 얘가 살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현장에 가가지고 다시 검토하고 건물을 조금 옮겼죠. 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얘가 뿌리도 조금 여기 가지도 조금 자르긴 했지만 충분히 잘 살아줘서 처음에 딱 바로 지은 다음에도 얘가 새 건물 같지 않고 좀 공원 안에 계속 있었던 건물 같은 그런 느낌을 준 게 이 나무 덕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처마들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따도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여러 각도에서 볼 때 다 좀 다른 표정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공원 안에 들어가는 건물이기 때문에 나무가 계절별로 계속 색이 변하니까 얘는 색을 안 갖는 게 이제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요 사이가 이제 이렇게 철판이 안에서 보강이 돼서 슬라브를 받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흘러가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여기는 이제 원래 카페를 이쪽 앞쪽에 좀 운영하실 수 있다 그래서 카페를 다 만들어 여기 뭐 케이크 놓는 것도 하고 저희가 인테리어에서 다 만들어 드렸는데 주변 카페에서 민원이 여기 이제 싸게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카페 운영은 못 하시고 그냥 완전히 책쉼터로만 운영을 하세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 가보면 책도 여기가 이제 좀 소문난 게 책을 너무 잘 컬렉션을 하셨어요. 자연, 생태, 정원, 뭐 인생 약간 이런 어린이 이런 테마로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책이 많고 뭐 주변이 이렇게 잘 꾸며 놓으셨습니다. 어쨌든 책들도 그림책들 펼쳐놓고 여기서는 이렇게 펼쳐져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를 살짝 판 게 저희가 형태적으로는 좀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콘크리트 칠 때 뭐 이렇게 한 거의 뭐 30cm 간격으로 단면 다 끊어줘가지고선 이렇게 거푸집 짜서 만든 거고, 요건 약간 사나 스타일로 얇게 여기도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원래는 이거를 정말 사나처럼 한 30T 되는 철판으로 딱 하고 기둥을 일부러 어떻게 박을까 굉장히 고민하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박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캐노피만 2억 5천이 나온 거예요, 돈이. 그래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이제 철판을 한 제 기억에 12mm 정도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 위에다가 이제 T자형 앵글로 그 이렇게 지그재그 기둥들을 다 연결해서 구조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 감리를 하러 갔는데 이제 이거 어차피 철판에 다 용접을 하잖아요. 그랬는데 딱 갔는데 이렇게 철판이 용접하는데 다 우는 거예요. 티크니스가 얇으니까. 그래갖고 완전 큰일 났다. 그래갖고 막 옆에서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공사하시는 분들이 아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55cm, 50mm 각의 각 파이프 한 이 정도 길이를 양쪽에서 딱 해서 무슨 집게 같은 걸로 딱 잡더라고요. 철판을. 그 우는 데를. 그 다음에 한 분이 그 용접기로 거기 이렇게 슬슬슬 이렇게 지지니까 이게 쫙 펴지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보면서 막 박수 치고 막 너무 멋지시다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를 처음 알았었어요. 그래서 현장엔 어쨌든 너무 보면은 늘 참 멋지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은 어제도 사실 제가 어느 학교 조경학과에서 여기 견학 온다고 좀 와서 설명해 줄 수 있겠냐 그러고 갔다 왔는데 이제 나무에서 그 무슨 이렇게 까만 가루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여기가 무슨 패턴처럼 점점이로 까만 점점이가 막 이렇게 패턴을 이루면서 근데 뭐 저는 그래도 굉장히 지저분해졌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냥 공원 안에 있는 거고 여기가 느티나무 쉼터고 그래서 요거는 공사하기 공사하기 전이네. 요렇게. 그래서 요거 이제 좀 제가 갈 때마다 조금 쓰시는 모습들 찍어놨는데 이게 이제 이 건물을 저는 이제 건물을 설계할 때 좀 많이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건물을 사용하러 오시는 분들 말고 그냥 이 건물 주변을 지나시는 분들이 이 건물에 기대서 뭔가를 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늘 좋겠다고 그런 공간들을 조금씩 만들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좋은 거는 그냥 산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세요. 산책로를.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냥 이렇게 뭐 와서 뭐 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이 의자도 저희가 골라드린 거거든요. 이걸 몇 개 사서 던져놓자. 그런데 처음에는 막 걱정하세요. 이 의자 누가 집어가면 어떡하냐고. 아유 이거 뭐 인터넷 싸게 파는 거 절대 안 집어가면 또 사면 되죠. 그랬는데 지금도 그 개수 그대로 있고요. 대부분 여기 앉아서 여기다 다리를 올려놓으세요. 네, 대부분 그렇게 쓰고 이렇게 커피도 놓으시고 이걸 테이블처럼 쓰시더라고요. 벤치를.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쓰시죠. 제가 이제 안쪽에서 도찰한 건데 이거는 이렇게 아유 가려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포토샵을 할 줄 몰라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캐노피 밑에는 원래 운동기구들이 쭉 놓여 있었는데 이렇게 그걸 다 저쪽으로 옮기고 여기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왔을 때 이렇게 앉을 수 있게 해드려서 뭐 주말에는 굉장히 이렇게 이런 활동도 하시고 너무너무 잘 쓰고 계셔서 굉장히 갈 때마다 늘 좋은 기분 좋게 갔다 올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저희 사무실이 계속 민간 일을 위주로 하던 성격의 회사라 이게 어떻게 보면 최초에 제가 이제 아까 꿈담 교실 말고 꿈담은 그리고 이제 좀 인테리어성이고 근데 이렇게 최초로 공공건축을 했는데 이때 좀 어떻게 보면 그 손맛 같은 걸 알아버린 것 같아요. 이게 누구나 가도 올 수 있고 누구나 왔을 때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란 게 뭔지 그 힘을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뭐 스타벅스에 아무나 갈 수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커피 사 먹을 돈이 있으니까 간 거지 갈 수 있는 거지 그 돈이 없는 분들은 사실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그 무슨 도서관이죠? 츠타야 말고 또 유명한 그 공공도서관인데 거기 스타벅스 들어가가지고 근데 그거를 또 굉장히 이제 성공적으로 된 도서관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 사서분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건축가들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그분이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타벅스가 공용공간을 점유했기 때문에 스타벅스 커피를 안 먹는 사람들은 거기 앉아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과연 공공에서 좋은 거냐. 되게 성공 사례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되게 상업화돼 버린 거죠. 이미 공공도서관이. 그래서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구나. 그걸 좀 느꼈는데 그게 공공건축의 어쨌든 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좀 전에 그 프로젝트보다 더 일찍 한 프로젝트인데 비슷한 컨셉으로 얘가 더 먼저 했었어요. 응? 타케오 도서관. 그게 치타야 하신 분이 같이 CCC에서 기획한 거죠. 요건 이제 그 곽지 해수욕장이라는 데 위치하고 있고 이게 그 건축주로 오신 분들은 여기서 작게 그 게스트하우스를 하시면서 카레집을 하시겠다는 셰프와 그의 부인 이렇게 오셨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주도를 거의 며칠을 돌면서 땅을 부동산 추천한 땅을 뭐 동쪽 서쪽 막 중문인 데랑 다 보고 요거를 보고 요거를 애월 쪽에 각지에 사신 케이스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땅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제가 사실 요것도 그렇고 아까 양천도 그렇고 제가 설계를 여러 개 해본 경험에선 좀 두 개가 저한테는 되게 경험이 인상적이었던 게 그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되게 애를 먹으면서 안을 만드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탁 한 게 그냥 쫙 지어졌진. 물론 이제 저희 직원들은 엄청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럴 수 있는데 제 느낌에는 이렇게 탁 근데 그게 이렇게 싹 건축이 돼서 굉장히 편하게 만들고 났더니 또 다들 좋아해 주신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해수욕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모래사장이 있고 여기 해수욕장 주차장이 있어서 좀 바글바글한 느낌이 있는 땅입니다. 이렇게 이쪽이 땅인데요. 여기 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름엔 이런 풍경을 만들고 땅이 이렇게 휘어 있고 여기 앞에 집이 하나 있지만 바다가 보이고 반대쪽에서 볼 때 이렇게 휘어 있는 선이 있고요. 그리고 저쪽 땅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게 이제 절이에요. 개인절. 근데 이쪽 풍경이 저는 되게 무슨 폭풍의 언덕 같은 느낌. 이 해변이 저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용암 해변이. 그래서 이 풍경을 딱 마음에 담고 그리고서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거는 어떤 되게 제주다운 건축을 해야 되는데 제주의 어떤 이런 특징적인 것들 그리고 뭔가 이 해변에는 뭔가 이렇게 디테일이 많은 게 아니라 뭔가 좀 근원적인 약간 이렇게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였으면 좋겠고 주변 어쨌든 바로 바닷가기 때문에 재료 같은 거 굉장히 기후에 강한 녹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런 재료를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보여드려야 되니까 안을 이렇게 여러 개 만들었는데 이제 요거죠. 근데 다행히 건축주도 요거를 처음에 보고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이트에 갔다서 요런 스케치를 하나 그렸거든요. 요게 한 5, 6cm 될까요? 그런 사이즈의 스케치를 하나 하고 요것도 그런 사이즈의 모델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작은 배치 모형을 만들고
외부 공간과 땅 모양이 이렇기 때문에 건축의 형태를 먼저 만들기보다는 해수욕장 쪽에서 올 때 이렇게 뭔가 그리팅하는 가든을 하나 만들고, 아까 그 너무 멋있는 용암 해변을 바라보는 정원을 하나 만들고, 뭔가 뒤에 있는 금성리 마을하고 사이에 정원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그 나머지에 그냥 건물을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런 실제적 나중엔 이런 건물이 됐는데, 이제 각자의 이렇게 1층에서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쓸 수 있는 이렇게 가든이 있고, 이쪽이 커먼 가든이란 게 좀 고즈넉한 느낌의 가든이어서 이쪽을 볼 수 있고, 일로 들어오고 여기서 이제 가운데 중앙에 있는 정원이 있고, 여기가 이렇게 식당이 바다를 보는 식당과 카페가 있고, 뭐 요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각 집에서는 자기 정원을 갖고, 근데 요 집은 아예 1층과 2층을 분리해서 외부 계단으로 해서 2층을 빌려줄 수 있게 해놨고요. 여기는 왜 좀 여러 가지 뭐 두 가족이 같이 온다거나 이렇게 놀러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요 평면은 그 평면 전이구나. 여기 현관을 2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도 만들고, 그거는 좀 평면이 없으니까 사진으로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개를 동시에도 쓸 수 있고 나눠서도 쓸 수 있게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렇게 마치 세 채의 집인데 조경 화단으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왜 조경 화단을 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썼냐면, 루프에서 이제 루프 레벨로 올라가야지 바다가 보이는데, 여기 올라가면 주차장에 세워둔 차들도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장자리까지 사람이 너무 가깝게 가지 않게 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좀 수크럼 같은 그런 초하류들을 심어 놓으면 이쪽에서 볼 때 그 숲을 너머로 그냥 바다가 바로 보이게, 그런 거를 연출하고 싶어서 조금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식물 심기 전에 찍은 사진이고요. 이런 모습이고, 식물 심은 다음에 모습이고,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저는 다른 건축물에서도 좀 보이지만, 이렇게 여기 오신 분들이 어쨌든 이렇게 조금 서로 느슨하게 서로 좀 쳐다보고, 요렇게 하나의 작은 느슨한, 우리가 한 집안에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게 하는 그런 거를 또 선호하는 편이라, 요런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라든지, 그래서 뭐 다들 그렇게 하시겠지만 실제 실무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이제 주변까지 굉장히 모델링을 잘 해가지고 가서 보면 사실 모든 집을 다 들어가 볼 수는 없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나 들어가 보는 거지, 감리하면서. 근데 가서 보면은 이제 집집마다 전부 창에서 보이는 풍경이 다른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설계 과정에서도 그거를 굉장히 모델링해서 잘 체크를 하면서 했었고, 뭐 이 금성리 마을하고는 이런 관계를 해서 사실 설계할 때 집 내부에서는 답답해 보이지 않으면서 집을 최대한 납작하게 설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 뒤에 있는 마을하고 어우러져 보일 수 있게. 근데 이제 몇 년 뒤에 너무 기가 찬 거는, 이 뒤에 있던 밭에다가 3층짜리 엄청 규모가 큰 빌라랑, 그다음에 무슨 푸드, 백종원 막 이런 사람이 할 것 같은 이렇게 막 푸드 막 모여 있는 그런 거를 결국 지었어요. 그래도 이 건축주가 얘기하는 거는 이 집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집이 안 보인대요.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그래서 뭐 집과 집 사이에 이런 이제 간격들이 조금 이렇게 마을 같아 보이는 그런 느낌. 여기가 이제 아까 그 저는 이제 여기 가서 맥주 한잔 하는 걸 되게 늘 좋아했었는데, 여기서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있을 수 있고, 여기가 이제 주방이라 또 좋았던 거는,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이 여기 나와서 담배를 피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잠깐 짬에 이렇게 조금 해수욕장에서 좀 떨어진, 손님들한테서 좀 벗어난 이런 고즈넉함을 즐기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네 채의 집은 전부 다르게 꾸며서, 요게 이제 아까 1층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같이 2층을 쓸 수도 있는 그런 계단을 놨었고, 여기가 효린의 민박에서 박보검이 와서 잤던 네. 효린의 민박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유니트입니다. 저희가 핑크방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이제 강동원이 화보를 찍었던 네. 그 유니트고, 그래서 이제 방마다 조금씩 창의 모양이라든지 뭐 이렇게 보이는 풍경들을 다르게 설계해서, 이제 마을 쪽에서 봤을 때 굉장히 집이 커 보이지 않게 그렇게 이 땅에다가 지은 거예요. 쯧쯧쯧. 네, 진짜로. 건축주가 샀어요. 내가 막 사라고 그랬었는데, 그분들은 돈이 없고 사실 물주가 따로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사라고 맨날 그랬었는데 안 사시고. 이거는 이제 아이아크 때 했던 건데, 이제 제가 했던 프로젝트인데,
이것도 좀 재미있는 스토리가 테라스 가든과 테라스 하우스가 같이 결합된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이제 유엔 빌리지. 요새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그렇게 비싸진 않았는데 이 이후로 또 엄청 더 비싸졌죠. 여기가 한남대교고 여기가 동호대교입니다. 거의 동호대교 쪽에 있는 편이고요. 한강이 이렇게 꺾여져 있는 거기서 이제 요쪽 꺾인 요 포인트에 있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강변북로고 서빙고로 두무갯길인가 거기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한 20m 이상 낙차가 있고 세 필지의 단독주택을 합쳐서 하는 거고 이제 마을 안에서는 이렇게 거의 이것도 이쪽 길로는 약간 쿨데삭은 아닌데 실제로는 거의 막다른 길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통행량이 많진 않은 그런 세 필지를 합친 땅이었고요. 사이트가 이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 뒷집이 있었고 뒷집이 이미 지어져 있었고 근데 요게 짜잔 제가 한 거 같지 않죠? 네, 이거는 유걸 선생님이 저희 사무실에서 유걸 선생님께서 설계를 하셨는데 요 땅이 처음에 이제 어떤 젊은 디벨로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선생님한테 설계를 맡기시고 선생님은 이거를 이제 굉장히 여기서 돋보이는 그런 집을 엄청 비싸게 팔겠다고 그 디벨로퍼가 이제 그 야심이 만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인테리어 설계 견적을 저희가 어디 받았냐면 자하디드 그다음에 그 세르베토 밀리오레 앤 세르베토라고 밀라노 기반으로일하는 부부 건축가 계시거든요. 거기 또 하나는 제가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세 군데다가 보내가지고 인테리어 견적을 받고 막 이렇게 하드커버에 이만한 그 분양책을 만들고 그랬는데 실설계까지 다 했었어요. 납품도 다 하고. 근데 분양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빌라들은 분양이 원래 선분양이 거의 어렵습니다. 근데 그분이 너무 이제 야심차게 준비를 했던 거고 PF를 잘 못한 거죠. 자기가 어느 정도 골조 정도까지는 할 돈을 마련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 처음에 분양하고 그걸 받아서 분양금을 받아서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일이 어떻게 되냐면 그때 시공사로 들어와 있던 동양건설이라는 데가 있는데 동양건설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은행하고의 관계에서 책임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권이 글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 건축주가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동양건설은 동양생명이란 모회사가 있었고 동양생명의 회장님과 부회장님이 계신데 부회장님이 이제 그거 설립자의 따님이고 거기가 이제 딸만 둘인 집이라 작은 딸이 오리온, 큰 딸이 동양 이러고 사위들이 회장인 거서 이제 그 부회장님이 여성이신 부회장님은 의사결정권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집 싫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또 다른 어떤 설계사무소한테 갔었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설계를 해서 왔는데 나중에 이제 디자인 경영지원센터라는 게 만들어지고 거기 팀장이 봤더니 그 설계를 가지고 이 집을 그때는 목표 금액이 뭐 45억에 분양하나 이런 거였는데 45억에 분양을 못 하겠네 이런 안 갖고는 그래서 다시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미 이제 은행이랑 약속된 준공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토목을 다 해놓은 상태였어요. 이렇게 땅을 다 깎아놨어요. 그 새로운 설계에 맞춰서. 그래서 아까 이렇게 깎아놓은 상태에서 다시 저희한테 왔어요. 이 땅을 잘 아는 아이아크에 다시 가자. 근데 조건이 있다. 유건 선생님이 아니라 딴 사람이 설계를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그거를 하나도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어요. 잘 됐네. 우리 설계비 2번 받고 그러시면서 김정임 씨가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하게 됐는데 그럼 저 이제 고민이 되죠. 아, 선생님의 저런 것과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게 땅이 이렇게 테라스형 지형에 있는 땅이고 뭔가 저는 이거는 이제 저기가 한 거죠. BIG가 한 건가? 뭔가 이미지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느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홀리스틱한 전체가 이제 집이 이렇게 오브제처럼 아까 선생님 설계처럼 드러난 게 아니라 환경과 그냥 하나로 어우러진 그런 집을 만들 수는 없을까? 그래서 또 처음에 요맨하게 한 스케치가 요거예요. 뭔가 테라스가 이렇게 지형 자체가 테라스형 지형이니까 이렇게 테라스식으로 해서 뭔가 집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고서는 이제 이미 토목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뒷집에서 민원이 걸려 있었어요. 근데 원래 여기 있던 단독주택은 길에서 2층 집이었고 유 선생님이 설계한 거는 길에서 3층 집이고 굉장히 대지경계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집에서 제일 큰 자산은 이 강으로의 풍경이니까 집을 좀 더 띄어가지고 강 쪽으로 밀고 여기다가 이렇게 테라스식 정원을 만들고
요 길 레벨에서 보면 한 층 정도만 올라오게 해서 원래 여기가 이제 철도청 옹벽이란 게 있었는데 여기 레벨로 지하 2층까지 해서 집을 5개 레벨을 만들면 이제 원하는 세대 수를 넣으면서 뭔가 이 집은 가든 세대가 되고 이렇게 해서 테라스 넓게 주면 그게 또 분양에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 나중에 철도청이랑 협의해서 이 용벽을 부수면 여기 이제 강변북로 저 밑에 있으니까 이 정원에서도 그냥 한강뷰가 나오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테라스 정원을 만들면 이쪽 길이 또 좋아지잖아요. 길에서가 많이 셋백을 했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제 여기다 뭐 고급 주택이니까 뭐 그런 컨시어지 서비스도 넣고 여기다가 이제 공동 이용 시설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허가상에서는 숨겨놓은 면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지하로 인정받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평면을 끊으면 여기가 1층이거든요. 얘를 건폐율에 넣으라고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약간 편법이긴 한데 요건 이제 땅 밑에 있는 거를 이제 감추고 아 너무 근데 이거 그거 지나지 않았을까요? 너무 오래돼서 그거 뭐라 그러지? 네 이미 그리고 이제 이 집은 이쪽으로 이렇게 테라스를 하고 그래서 이제 각 집이 테라스를 갖고 2층은 이제 건폐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테라스가 좀 적지만 3층은 루프 가든을 전용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이제 설계를 했고 여기 이제 지하 2층 플랜인데 앞에 각 집에 정원이 있고 뒤가 어쩔 수 없이 테라스 하우스니까 뒤쪽이 좀 넓어요. 그래서 이 집은 자기 집 앞에 주차를 세울 수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다가 약간 사랑방 컨셉의 뭔가를 만들고 들어와서 이제 중간중간에 보이드를 뚫어서 위에서 빛도 좀 떨어지게 하고 여기가 이제 좀 지하 뭐 지하 같지 않지는 않지만 좀 그런 상황을 좀 덜어주고 일단 지하가 습기가 차기 때문에 채광하고 환경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그 대신에 이제 가든이 있고 굉장히 넓은 평면들을 전용 면적이 굉장히 넓게 가져갈 수 있고 또 이런 집들의 특징은 분양하시는 분들이 오더니 이제 이렇게 세 개기도 하지만 이 두 집도 엘리베이터를 같이 쓰는 걸 싫어한대요. 그래서 이제 세 집이지만 피난 계단은 공유하지만 엘리베이터를 다 각각 한 대씩 놔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주차장하고 엘리베이터 이렇게 공유하고 지하에도 이렇게 정원들을 뚫고 정원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형식으로 해서 요게 이제 1층인데 1층은 지하층 그러니까 사실 건폐율은 여기만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하층 지붕을 테라스로 쓰면서 테라스 정원을 크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식의 평면으로 2층이 좀 이제 테라스가 적지만 만들고 이제 3층은 위에 루프 정원을 갖는. 그래서 뭔가 이제 뭐 아까 제가 스케치한 것처럼 그런 상황을 만들 수는 없지만 배치도상에서 이렇게 이 테라스 정원과 이런 집들이 잘 뭔가 하나의 환경으로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거를 좀 구현해 보고자 했던 거고 요 이제 테라스 정원에다가 이런 걸 넣으면서 조경하신 분하고 이제 이 심혈을 기울여서 요런 게 이제 요 지하 공간으로의 천창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창들이에서 지하로도 이제 햇빛을 도입을 하고 나무 사이사이에 숨겨져 있습니다. 천창은. 그래서 이제 길에서는 여기 길에서 본 풍경이에요. 그래서 길에서는 굉장히 이게 뭐 사실 비싼 집이니까 이렇게 길 커뮤니티 쪽으로 동네 쪽으로 너무 과시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납작 엎드려 있다 이런 느낌으로 하고 길에서 오신 분은 이렇게 와서 걸어오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이쪽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 컨시어지까지 바로 내려가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이렇게 브릿지 넘어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뒤쪽은 그 분양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뒤쪽은 그러니까 빌라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굉장히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여겨서 아파트 같은데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은 약간 그냥 굉장히 프라이버시가 지켜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루버도 좀 놓고 해서 실제로는 사이사이로 보이지만 일단 조금 뷰가 차폐될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테라스 정원을 만들어서 뭐 천창도 있고 해서 지하로 빛을 끌어들이고 차는 길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지하 1층에 도달해서 컨시어지에서 체크를 하고 이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그 테라코타 타일을 써서 이렇게 마감을 했고 여기가 이제 지하 1층 레벨이고요. 이제 지하 2층으로 가는 지하 2층 세대로 가는 그 램프 자동차 램프도 그래도 좀 조명이나 이런 것들 조금 신경을 써서 만들어줬고 여기가 이제 지하 2층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든이 있는 세대고 여기가 이제 지하 1층 세대 그 지하 1층 지붕을 테라스로 해서 이렇게 한강을 보는 뷰가 있고요. 집 안에서 보면 이렇게 동호대교가 보이는 그래서 이것도 재밌는 스토리인데 저희가 설계할 때 한남대교 건너가면 바로 오른쪽에는 무슨 빌라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분양이 안 되고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분양하시는 분들이 풍수지리가를 데려왔었어요. 근데 그 집은 그러니까 물이 돈이래요.
그래서 그 집은 한강이 아까 이렇게 W자로 있는데 가는 물을 보는 거예요. 집의 뷰가. 그래서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걸 되게 따지신답니다. 그래서 돈이 나가는 걸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전혀 몰랐는데 어쨌든 얘가 그 강에 그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강을 보는 뷰가 이 집에 여기에 제일 큰 메리트이기 때문에 강을 보는 그 변을 제일 크게 가져가기 위해서 아까 보면은 얘가 한강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동호대교 쪽으로 이렇게 틀어 있어요, 몸을. 이 땅에서 요 변을 제일 길게 가져가려고. 근데 그게 들어오는 물을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서 되게 풍수상 좋다. 뭐 이런. 참고로 여기 제니가 삽니다. 네. 제니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거를 샀더라고요. 그래갖고 제니를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제 여기 루프에는 이제 각자 요것도 이렇게 그 세대가 좀 자기가 소유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옥상 정원을 꾸며놓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래서 뭐 실제로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긴 하지만 뭐 이게 건축이 오브젝트가 아닌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이런 환경과 조금 어우러져서 길에서 동네에서 볼 때도 집이 너무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대지를 활용해서 지었던 거고요. 요건 약간 미디움, 좀 전에 그것부터 이제 미디움 사이즈로 넘어간 건데, 요건 이제 뉴라는 몇인가요? 진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뉴 사옥이라고 영화사 사옥인데 요거는 그 변호인 여기서 만든 게 요즘은 좀 히트작을 못 만들어 7번가의 선물, 그다음에 부산행, 태양의 후예 이런 거를 만든 영화사예요. 그 사이트는 이제 여기가 노년역 사거리면 이렇게 가구 거리에서 맨 앞에 찾길에 건물이 하나 있고 여기 딱 뒷건물. 그래서 이제 양쪽 옆에 건물이 딱 이것도 이거 사이에 낀 땅이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그 가구 거리고 여기 이제 병원이 있고 여기 또 뭐 산부인과 학회가 있고 여기는 넓은 길이고 여기 8m 도로인데 얘만 4m 일방 통행로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시간이 길어진데 에피소드를 들으시는 게 재밌으실 것 같아서 그렇죠. 오히려 건축 설명보다는. 근데 저희가 이거 설계를 막 해서 용적률 다 맞추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얘가 이렇게 여기 원래 이렇게 보신탕 집이 하나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헐고선 짓는 건데 뭐 50에 250에서 이쪽에서 1조 사선을 받기 때문에 최대한 띄어서 이제 배치를 해서 했죠. 그래갖고 이제 뭐 공무원하고 강남구청 가서 협의 다 하고 예를 들면 제가 그날 아까 그 보신 제주도 프로젝트 감리하려고 제주도에 내려가 있었는데 저희 팀장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날 분명히 이제 과장 도장 받았고 허가가 나기로 한 날이고 건축주도 다 그걸 알고 있는데 전화가 딱 와서 대표님 큰일 났어요. 왜 그랬더니 강남구청에서 법규 검토 다시 해서 들어오래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가지고 그래갖고 무슨 문제냐면은 그거를 제가 그런 케이스가 없었고 놓쳤는데 용적률은 당연히 다 맞았는데 전체 연면적에서 사실 지하는 대부분 맘대로 개발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큰 체크에서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 조례로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앞에 6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그러니까 2,000제곱미터 정도면 그래도 꽤 큰 건데 그런 걸 지을 수 있는 땅이 6m 미만의 도로에 접한 케이스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그건 생각도 못 했는데 얘는 이 길에 면해 있고 얘도 이 길에 면해 있기 때문에 얘만 딱 요 4m 도로에만 접해 있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그런 데가 없는데 이것도 이제 6m였던 것 같아요. 얘만 4m. 그래갖고 이제 문제는 지하를 원하는 만큼 개발을 못한 거죠. 그래갖고 제가 이제 엄청 건축주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엄청 하고 쿠사리를 막 먹고 다시 서둘러서 이걸 리커버하기 위해서 지상은 어쨌든 같으니까 지하를 어떻게 줄이는데 그 또 조금씩 뭐 이용해가지고 뭐 숨어있는 면적들을 찾아드리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이제 재허가를 받은 그래서 그런 일도 있답니다. 이렇게 정말 가슴이 철렁하는. 근데 이제 저희가 처음 땅을 보고 거기 대표님께 말씀드렸던 거는 여기는 어디서도 크게 건물을 밖에서 조망을 할 곳이 없기 때문에 건물의 외관에 돈을 들이지는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냥 이 길이 너무 작고 이 앞에 보행을 직원들도 다 여기 지하철에서 이렇게 걸어올 텐데 이 보행로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 이 접층부 부분의 환경을 좋게 하는 걸가 이 건물의 아이덴티티가 되게 합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표님도 오케이.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요게 보면은
이렇게 레벨이 꼭지점들이 다 달랐어요. 그리고 이 길은 이렇게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레벨과 여기와의 이렇게 레벨 디자인을 통해서 뭐 지하 1층, 2층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어떤 환경을 이루는 그런 거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요게 이제 다 레벨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이제 일주사선을 피해서 이렇게 건물을 안 쳤는데 1층 회의실만 이렇게 빼서 요게 이렇게 에워싸인 느낌을, 그래서 그런 식의 요 외부 공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 생각을 못 했는데 여기 나무를 심고 여기 회의실에 요건 1층짜리이기 때문에 지붕에 뭘 심고 그다음에 빌라가 되게 뒤가 높았거든요. 옹벽이 쫙 있는데 그 옹벽 위에 빌라 뒤에 이제 나무가 심겨져 있어서 여기서 보면 그거까지는 제가 의도 못했는데 여기서 보면 약간 단단단 이렇게 빌라까지 이렇게 연결돼 보여서 나중에 와서 보신 분들이 이것도 이 같은 건물인 줄 알더라고요. 이 빌라 뒤가 이렇게 커튼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도 이렇게 건물이 되게 크네요.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레벨들을 디자인하면서 같이 이제 영화사로서 이제 영화의 어떤 영화 산업이란 게 결국 기술과 서사가 내러티브가 결합된 그런 거기 때문에 뭔가 이제 너무 크게는 아닌데 그런 어떤 거 영화사로서 아이덴티티를 가져갈까 그냥 쉽게 어떤 빛과 프레임이라는 걸 가지고 사실 처음엔 이렇게 조금 조명하고 해서 뭔가 이런 색을 좀 넣고 싶었는데 뭐 발주 쪽에서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이거는 뺐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쉽게 프레임으로 이루어진 근데 건물이 좁기 때문에 좀 안쪽에서의 확장성을 위해서 코너를 좀 열어주고 저희가 이제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아날로그 시대 필름이란 게 갖는 색깔이 있으니까 주변 건물들이 색이 별로 없는 편이라서 얘가 그래도 이런 어떤 색을 갖는 걸 통해서 조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의 사이즈에 비해서는 얘가 한 30평 정도 되는 규모의 큰 썬큰을 하나 줬습니다. 그래서 썬큰에서 이렇게 식물이 자라 올라오면서 이 보행로의 환경이 좀 좋아지고 저희가 처음엔 사실 이분들이 여기서 시사회를 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좀 개방적인 형태의 건물을 만들었었어요. 그 땅이 이렇게 레벨 차가 있으니까 아랫 레벨에서 한 반층만 내려오면 지하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거기 시사회장이 있고 근데 그거 시사회는 그런 외부 시사는 밖에서 하고 여기서 하는 시사는 내부 시사라고 그래서 대표님이 그냥 온폭하게 들어와서 우리 식구들끼리만 잘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셔가지고 이제 다시 안을 만들 때는 이제 아래쪽에서 주차가 들어가게 하고 뭔가 이제 몸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게. 그래서 여기서 여기가 약간 경사가 60cm 정도 있어서 마치 브릿지는 아니지만 브릿지를 건너오는 느낌처럼 이렇게 올라와서 로비로 들어오면 다시 이제 60cm 정도 떨어져서 여기에 이제 미디어월을 설치하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벤치를 놓고 앉으면 여기 앉은 사람 눈높이가 이제 여기 길을 가는 사람 눈높이랑 거의 맞는 그런 이제 뭔가 길하고 관계에서 이렇게 에워싸인.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것도 이제 여기서 회의를 하면 이렇게 브릿지를 건너온 사람들이 보이죠. 그리고 대표님 방을 제가 이제 대표님이 7층에 앉으시겠다는 걸 부득불 2층에 앉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2층에 여기다 대표님 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대표님 자리에서 이제 회의실도 보여요. 이렇게 회의를 잘하고 있구나. 막 이런 누구누구가 왔구나 이런. 그리고 이런 여기 이제 지하가 되고 큰 썬큰이 있고 여기 직원들이 같이 쓰는 카페가 있고 여기가 이제 시사회장으로 쓰는 건데 거긴 좀 이렇게 열릴 수 있는 문으로 해서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이게 하나 3천만 원 막 이래가지고 이제 그냥 폴딩으로 하고 이제 평소에 그냥 열어놓고 시사할 때만 닫고 내부에 이제 흡음 커튼 치면은 시사회를 할 수 있게 뭐 그렇게 기본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피스는 저희는 좀 오피스는 워낙 저희가 좀 특화돼서 많이 하는 회사여서 오피스 인테리어를 그리고 이제 오피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레이아웃들을 해서 만들었고 여기서 이제 보이드는 뭐냐면 이제 그 사선 제한에 맞춰서 볼륨을 만들고 났더니 용적률을 오버하는 거예요. 모든 층을 채우면. 그래서 이제 여기가 사옥이다 보니까 이제 두 개 층에 하나씩 1, 2층에 보이드, 3, 4층에 보이드 이렇게 만들어서 뭔가 이제 조금 더 업무 유관성이 많은 부서들끼리 이렇게 아래 위에 앉으면 서로 위에서 이렇게 누구야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또 그런 거를 제안 드려서 7층만 1조 4선 때문에 셋백을 해서 테라스가 있고 두 개 층씩 이렇게 세트로 묶여서 여기도 코아에서 내리면 마치 브릿지를 건너오는 것처럼 그런 느낌들을 주면서 연속적인 어떤 그런 사람이 몸이
경험하는 연속성을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프레임을 만들 때 이제 창을 환기 때문에 열긴 열어야 되는데 이게 가로발을 두기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좁은 한 30cm 정도 폭에 좁게 열리는 이제 이렇게 스윙으로 열리는 창을 만들고 그다음 저희가 이제 또 꼭 하고 싶었던 게 이 외부 블라인드를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요새는 좀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 뭘 보면 되게 좋은 재료를 보면 내가 다음번에 이걸 꼭 써봐야지 이런 게 꼭 있고 목표가 있거든요. 요 프로젝트 꼭 써봐야지. 그래서 이제 프랑스산 무슨 그 서지오 페라리라는 회사에서 나온 그 PVC로 된 매장 블라인드 재료가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늘 이걸 꼭 기회가 되면 꼭 써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사실 공사비가 되게 나중에 많이 나와서 저희가 이제 밑에 사실 한 6m 캔틸레버에다가 또 눈물을 머금고 기둥도 받고 공사비 줄이기 위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얘도 빼질 뻔했는데 대표님이 회의하시면서 공사비 줄이는 회의를 막 하는데 나중에 맨 마지막에 딱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네가 너무 돈 얘기만 하는 것 같다. 그래갖고 저보고 소장님이 꼭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해주겠다. 그래서 외부 블라인드 하고 싶습니다.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아는 낭창낭창한 블라인드는 아니고요. 바람이 부니까 요 패널 뒤에다가 지퍼 타입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디귿자 지퍼 레일을 달아서 얘가 이렇게 짱짱하게 쫙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 문이 이 창문이 열리는 폭이 요 폭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열었을 때 블라인드 안 걸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블라인드를 다 만들어서 이제 이거 사실 저희가 사진 작가가 찍는 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블라인드를 못 내리고 찍었는데 뭐 요런 제가 이제 그냥 혼자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블라인드를 내리면 다행히 그 서지오 페라리에서 나온 그 블라인드 컬러가 이 외장 컬러랑 되게 잘 맞는 게 있어가지고 내렸을 때 이제 이런 룩을 연출하는 그 내부에서 볼 때 이제 이렇게 보이고 그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로비 들어가는 모습이고 이렇게 길에서 올라오면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소나무들이 밑에서 자라 올라와서 이게 세 그루에 1억짜리 소나무입니다. 이건 또 돈을 쓰시더라고요. 여기는 또. 그리고 이제 밑에 설계비 네. 그리고서는 이렇게 이제 길가에도 좀 화단 같은 걸 놓고 이렇게 브릿지 건너서 들어오듯이 들어와서 로비에 들어오면 작은 로비지만 이제 2층하고 이렇게 뚫려 있고 2층을 임원층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임원들이 뭐 오며 가며 뭐 손님들이나 이렇게 오는 걸 볼 수 있고 이쪽에 이렇게 뉴에서 만든 이런 컨텐츠들을 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벤치 만들면 길하고 이렇게 서로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다행히 이게 규모가 그래서 스프링클러를 지하에만 해도 되는 규모였어요. 그래서 뭐 그 일조 사선 때문에 층고도 높게 못 가져가니까 처음부터 이제 오픈 실링으로 하자고 결정을 했었고 EHP 배관만 해결하면 되니까 그래서 아예 이제 구조랑 협의해서 구조 자체를 오히려 조금 필요한 것보다 조금 좁게 해서 깊게 볼을 설계하고 좀 자주 보내는 걸로. 그래서 이제 내부의 기둥을 없애기 위해서 요게 이제 벽 기둥 같이 양쪽 끝에 11.4m 정도 폭으로 기억하는데 양쪽에 좀 그래도 스팬이 길긴 길죠. 그래서 요게 35cm에 90cm짜리 볼을 설치하고 그 보 양쪽에다가 간접 조명을 달아서 이제 뭔가 구조랑 인테리어가 조금 일체화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개 층 오픈된 이제 입주한 다음에 찍은 사진이죠. 오픈됐을 때 이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 지하에 이제 시사회장 열어놨을 때 모습이고 이쪽으로 이제 큰 썬큰이 있고 외부 계단이 내려오고 이제 여기도 지하지만 조금 이렇게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쪽에 계단도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 설계했는데 계단 찍은 사진이 없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분들 이사 오시기 전에 허락을 받고 여기서 이제 저희 건축가들 친한 분들 초대해서 오픈하우스를 그때 오셨었나요? 아, 그치.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려 보여서 그치. 네. 좀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저희가 이제 약간 이렇게 모여서 오픈하우스 행사를 했는데 되게 쾌적하더라고요. 5월쯤인가 좋은 계절에 이렇게 열어놓고 행사했더니 꽤 큰 마당이 하나 있는 느낌이라서 좋았던 게 있고 이거는 정말 제가 뺄까 늘까 하다가 너무 오래전 거라 근데 이제 제가 저의 건축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라서 넣었는데 어제 급하게 이렇게 이때가 뭐였나 이제 이거 약간 비꼰 거죠. Towards a New Architecture가 아니고 New Image. 그때 건축주가 저한테 요구했던 게 뭐냐면
이게 오픈한 날 9시 뉴스에 나오게 해주세요. 그거였어요. 농담처럼. 진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는 그 서울역 앞에 있는 대우빌딩이라고 엄청 큰 빌딩인데 이때가 2007년이면 혹시 몇 살 때 졌는지 8살? 8살 때. 근데 그 뭐냐면 제가 이때가 30대 후반, 중후반이었어요. 만약에 지금이라면 어쩌면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좀 겁이 없어서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그냥 덤벼가지고 이거를 했었는데 막상 이 건물을 가봤더니 엄청 낡아 있는 거예요, 외피가. 그리고 그때 법규가 이미 서울에는 이런 건물을 다시는 못 져요. 얘는 60년대 지어진 건물이니까 67년에 준공했었는데 그랬고 요것도 이제 히스토리가 원래 정부에서 박정희 시대 때 요 3층짜리 교통회관이라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김우중 씨 다들 아시죠? 대우그룹 28살에 28살에 대우그룹을 이미 이렇게 번창을 시켜서 이걸 사서 이거를 올린 거예요. 참 그 시대니까 그랬나 봐요. 상상도 안 가죠. 28살에. 제가 이제 이거 하면서 히스토리를 조사해 보니까 그랬었고 이 매장재가 뭐였냐면은 이태리산 15mm짜리 비사자 타일이란 거를 콘크리트 PC에 다 붙여서 올려서 PC로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타일을 보수를 처음에 하려고 그랬더니 일본에 딱 어떤 회사에서 해주겠다는데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포기했고 사실 처음에 현상은 새로 지으면 이게 55m 폭밖에 못 짓고 이렇게 여기서 10층 이상부터는 55m 넘어선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됩니다. 남산을 가리기 때문에 통경축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건축주가 이거는 리모델링으로 현상을 내보냈었고요. 그래서 저희 이게 현상 아니었어요. 저희가 이걸로 당선이 됐었어요. 이건 뭐냐면은 전체를 커튼홀로 하고 용적률에 잡히지 않는 이 서측면에가 이게 완전히 정서양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캐비티 하나 놔서 더블 스킨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이런 그 더블 스킨 사이에다가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오는 입체 블라인드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때는 트리 모양도 만들고 그래서 이때 이제 서울 캔버스란 개념을 가지고 제시해서 저희가 당선이 됐었던 거예요. 민간 현상이었죠. 그랬는데 이거를 설계를 4개월 정도 진행을 했는데 인허가를 하기 위해서 중구청에서 대수선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중구청에서 딱 보니까 이거는 대수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70년대 양동구역 도시계획이라고 이제 여기를 부수고 다시 지을 때는 뒤쪽에 있는 작은 필지들을 사서 도로도 넓히고 공원도 만들고 이런 계획이 있는데 니네가 이걸 이렇게 30년 좀 쓸 것처럼 만들면 그 도시계획은 완성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 대수선 아니다. 새로운 시행으로 봐라. 그리고 그 필지들을 다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주는 이거 그냥 모건 스탠리라는 데서 돈 벌려고 산 건데 그게 기간도 그렇고 그 사람들도 이제 저한테 이거 필지를 사는 건 문제가 아닌데 이거 58개 필지인가 그랬는데 그거가 다 소유주가 다른데 그 소유주들을 만나서 땅을 사는 건 불가능하다 그 기간 안에. 그래서 우리 갑자기 대수선 포기, 대수선 안 해. 그냥 수선으로 해서 건물을 그냥 유지 보수하는 입장에서 할 거야. 그리고 갑자기 이제 공사비도 다운하고 렌트도 다운하고 해서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요걸 정림건축이랑 5대5로 해서 같이 설계를 했었는데 정림건축하고 여기 2층에 합사 사무실을 꾸려놓고 설계를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오케이. 이거를 뭐 설비도 바꾸고 다 바꿔야 되니까 구조보강도 하고 그거는 여기 합사 사무실에서 하고 내가 이제 따로 한번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제안을 해볼게요. 그래갖고 한 달의 시간을 주세요. 그러고 이제 신입사원 3명을 데리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어쨌든 그 PT는 안 갖고 왔는데 지금 보면 좀 되게 러프해요. 근데 이제 디자인 제안을 한 게 아니라 약간 우리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그 진짜 A급 빌딩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미지를 확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했던 게 뭐 이렇게 건축 허가를 필요치 않는 아트웍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인티리어성을 가지고 건물의 이미지를 바꾸는 그런 제안을 드렸고 뭐 그때는 그분들이 아마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랬던 것 같아요. 날짜가 6월 13일이었는데 굉장히 계절이 좋은 그날 PT라고 한 30명쯤 이렇게 관계자들이 모여서 제가 PT를 했는데 이렇게 기립박수를 받고 그날이 제 인생에 잊혀지지 않는 그래서 이제 여기 건물에서 저희 집까지 쫙 가면서 그 한강대로를 쫙 이렇게 차문을 열고 제이슨 브라즈의 노래를 막 들으면서 운전하러 갔던 그 기억이
정말 잊혀지지 않는 여러분들도 아마 나중에 설계하시면 그런 날들이 있을 어떤 잊혀지지 않는 몇 개의 날들 때문에 이 힘들고 험난한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대우 빌딩을 봤을 때 그래서 이건 수선으로 넘어왔을 때 얘긴데 그래서 인제 그때가 뭐냐면 그렇게 되면서 인제 건축주가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그때 인제 다른 인테리어 회사가 들어와 있었어요. 저희는 건축 설계고 인테리어에서 들어와 있었는데 인테리어는 나중에 결정이 되니까 인제 계속 PT만 받으시고 그 의사결정을 안 한 상태였는데 인제 이게 이렇게 되면서 갑자기 인테리어가 중요하니 지금 4개월 동안 그래도 히스토리를 갖고 설계한 건축가가 인테리어까지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인테리어를 갑자기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인테리어는 처음 해본 케이스인데 이게 인제 전면 로비고 후면 로비는 거의 통행이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로 내리면 다 이쪽만 있고 코아가 에스컬레이터가 3열이 있는데 뒤는 그냥 왜 막힌 벽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고 다 전면으로만 내보내는 거죠, 동선이. 그래서 인제 약간 그때가 그 서울역 앞에 환승센터가 없었을 때였고 환승센터가 만들어진다는 기사가 인제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제가 생각할 때 서울역 앞에 엄청 길이 넓은데 지금은 거기 차들이 쌩쌩 달리는데 환승센터가 만들어지면 인제 거기 횡단보도가 생기고 차들의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래서 뭔가 서울역 광장부터 이렇게 어떤 에너지의 흐름이 이 로비 쪽으로 이렇게 오는 상상들을 좀 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전면 로비와 후면 로비로의 이런 위계를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뭔가 인제 엘리베이터는 여기 다 있었거든요. 이 가운데 엘리베이터 코어를 중심으로 이렇게 뺑뺑 도는 아까 동답초 같은 거죠. '이런 동선을 만들이라.' 그래서 인제 그런 야심을 품고 뭔가 이제 대우 빌딩이 되게 리지드하고 직선적이고 뭔가 뭐 굉장히 독재적이고 막 이런 느낌이니까 뭔가 좀 부드러운 이런 곡선들이 광장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뭔가 타고 들어오는 느낌? 그리고 이런 걸 투명한 재료로 해서 뭔가 이 코어는 그쪽으로 분리를 시키고 뒤쪽에서 들어가게 하고 여기도 뒤로 가고 여긴 앞에 막아서 여기다 인제 그런 리셉션 데스크를 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뒤로 들어가서 이용하게. 뭔가 이런 옛날 아일랜드처럼 독립된 느낌으로 만들고 이런 생각을 이런 것들을 보여줬어요 사실 PT할 때. 이런 식으로 하고 뭔가 이렇게 광장에서부터 에너지가 막 나오는 거를 생각해서 막 이거 모형이거든요. 이건 렌더링이었나? 모형이에요.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런 루프를 만들고 이걸 1대 1로 만들어 봤어요. 조명을 이렇게 직원들이 들고 있죠. 해서 뭐 이렇게 뭔가 그 로비가 되게 크니까 거기가 광장 같은 스페이스 공간감을 만들고 '그럼 이 위는 하늘이 돼야 되겠네.' 근데 하늘은 이렇게 구름의 레이어들이 있으니까 그런 깊이감을 하고 구름 사이로 이렇게 빛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들을 만들어 볼 수 없을까? 뭐 이런 근데 이거를 돈도 돈이고 인제 기술적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스프링클러 뭐 냉난방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제 그 넵스를 이용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기존에 있던 이 기둥열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삼각형 패턴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스프링클러나 이런 것들은 규칙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규칙적으로 들어가는 애들은 이 30cm 깊이의 루버의 하단을 막아서 만들고 이제 광천장을 랜덤하게 만들어서 30cm 위에서 아까 인제 그 곡선형 루버는 60cm 쓰고 싶었는데 엔지니어링 해 봤더니 도저히 그 천정구랑 스페이스가 안 나와서 30cm 정도 뎁스를 가지고 인제 만드는 다시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인제 밑이 막힌 데다가 뭐 스프링클러랑 이런 걸 넣고 랜덤 패턴을 만들지만 위는 이렇게 광천장을 넣어서 모컵을 현장에서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계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는 모습인데 이런 천장을 인제 제안을 드려서 실제로 인제 구현을 하고 뭐 이런 여기는 이제 아트웍으로 이렇게 로비들을 바꿔주고 인제 아까 그런 유리벽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로비의 분위기를 바꾸는 이제 그런 계획들을 하고 이제 그런 패턴들이 빌딩의 곳곳에 이렇게 뭔가 뭐 장식적 요소로 쓰기도 하고 이런 천장 패턴을 만들기도 하고 뭐 여기 이렇게 혹시 이게 미생이란 드라마에 나와서 장그래가 여기서 요렇게 그게 사실 내부는 다른 건물에서 찍었대요. 근데 이제 여기만 찍었더라고요. 여기랑 옥상만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인제 외장도 이런 건데 그래서 인제 중구청하고 결국 얘기한 게 이거를 수선범인데 여기가 중심지 미관쪽에서 외장재를 바꾸는 것도 원래는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중구청이 저희가 너무 안 됐으니까 "이거 비슷한 컬러에 비슷한 재료로 바꾸면 그냥 봐 줄게." 그래 가지고 이게 인제 테라코타 타일로 아까 그 비사타 타일하고 다 떼고 테라코타 타일로 바꾼 거고 여기다가 인제 저희가 6만 개의 LED를 박아서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서울 캔버스라는 거를 이렇게 다시 구현한
공공. 그래서 이때 서울시에서 요거를 허가해 주는 조건으로 상업 광고는 절대 안 트는 걸 조건으로 해서. 그래서 전에 이제 오픈하고 얼마 안 됐으면 여기서 월드컵도 중계하고 여기서 그때 이렇게 이 건너편에 서울역 식당이 전부 매진이 됐었 예약이 다 찼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다양하게 뭐 8.15 때는 뭐 어떤 행사도 태극기도 걸리고 그래서 그 대표님이 9시 뉴스 나오게 해달라는데 오픈할 때뿐만 아니라 되게 여러 번 나왔습니다. 8.15 때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넘었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최근작이라 빠르게 이거 라지 스케일이어서 뭐 성수동의 성수 사거리에 이제 이렇게 이것도 이제 지명 현상으로 해서 당선이 돼서 하게 됐는데 요렇게 모자 모양의 땅이었고 저희가 이제 좀 다른 회사 안들하고 좀 차별화시켰던 거는 대부분은 이제 여기다가 건물을 안 치셨었는데 저희는 이 모자의 챙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되게 소중한 거다. 이 최대 길이를 인면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폐율 60%를 쓸 때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고 뒤쪽은 이쪽 저층 블럭에 맞는 스케일을 갖는 애들로 좀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제안하고 저희만 또 유일하게 여기가 이 땅이 여기가 의외로 크지 않거든요. 저희만 유일하게 지하 주차장을 자주식으로 풀었어요. 그 램프를 그래서 그 공사 그러니까 실시설계하면서 엄청 애먹었어요. 그 램프 뭐 그 쓰레기차가 들어가야 돼가지고 2.7m 헤드룸이 나오게 이렇게 만드는데 엄청 애를 먹으면서 했었는데 이건 이제 현상 때 제안했던 이미지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뭔가 뒷블럭하고 연결하는 걸 만들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늘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회랑도 있고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좀 연출하고 여기서 조건 자체가 이제 주차 대수가 많으니까 땅을 깊게 파기보다는 지상에 주차장을 두는 거를 발주해서 아예 현상 때부터 제안했었거든요. 그거가 가능했던 거는 여기가 성수동이 이렇게 지금 발전할 수 있었던 게 중공업 지역이라서 용적률이 400%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인센티브까지 받아서 뭐 450% 정도를 받았고 그다음에 고도 제한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상 주차장은 용적률에서 빼주거든요. 그래서 지상의 주차장을 둬도 그 용적률을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고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 이제 지상 주차장인데 얘가 성수동이기 때문에 오피스니까 오피스는 주말에 주차장이 비고 그 비어 있는 주차장을 주말에는 이렇게 팝업이나 뭐 이런 플리마켓 같은 거가 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만 해도 여기 그 개발한 그 시행사가 주차장이 4, 5층인데 6, 7층을 자기네가 쓰겠다고 그래서 이 주차장을 여러 가지 이벤트를 자기네들이 기획해서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제안 드리면서 뭔가 성수성스러운 임대 오피스지만 성수성스러운 오피스 그래서 이제 조금 오피스의 활동들이 요새 이제 MZ 세대들이 뭐 배우고 뭐 이런 걸 좋아하시니까 이제 끝나고 오면서 여기서 뭔가 활동들이 계속 이어지고 근세 주차장의 일부를 할애해서 이제 행위들이 일어나고 아래쪽은 또 임대용 오피스를 만들고 해서 뭐 썬큰도 만들고 그랬는데 뭐 이분들이 굉장히 오픈돼 있는 것 같으시더니만 막상 당선돼서 들어갔더니 썬큰 안 돼요. 뭐 관리가 어려워요. 뭐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이 바꿨고 임대 면적 얼마 확보해 주세요. 뭐 이런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저희가 이제 이때 생각했을 때 이 지상 주차장에서 이 고가 철교를 보는 그 느낌이 약간 서울의 브루클린이라고도 그러잖아요, 성수동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도 가서 보면 되게 기분은 좋아요. 지하철 딱 지나갈 때. 그리고 여기서 뭔가 제가 상상했던 거는 이벤트가 막 열리면 지하철을 타고 가시는 분들도 그걸 볼 수 있으니까 눈높이가 맞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상상하고 만들고 이제 여기서 좀 저희 안에 또 특이점은 여기다가 주차장에 근생을 껴는 거. 그래서 뭔가 여기서 활동 이벤트가 있을 때 여기서 카페나 물 쓰는 공간들이 있어서 좀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제안을 드렸었고요. 이제 주차장에서 보면 이런 이제 뷰들이 펼쳐지는. 그래서 뭐 오피스는 임대 오피스이기 때문에 여기만 이제 그 시행사가 쓰시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보이드를 설계 때부터 만들고 이렇게 두 개 층을 같이 쓰실 수 있게 만들어 드렸던 거고 나머지 층들은 뭐 발코니나 이제 서울숲 같은 걸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면적이 안 잡히는 발코니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성수 사거리에 잘 얘는 서 있기는 합니다. 지금 스타벅스랑 올리브영이 들어 있어요. 네. 올리브영. 네. 그리고 요것도 이제 도면 제가 빼고 빨리 그냥 여기 대구의 수성구에 이렇게
드란 마을 예술 마을이란 게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공예하는 분들이 어느새 여기 이렇게 이런 주택들에 막 입주를 해가지고 하고 있어서 수성구에서 이걸 좀 활성화시키고자 이런 것들을 살살 그 옛날 집들을 사서 고쳐가면서 하는 그런 와중에 저희한테 이제 2개 집을 해달라고 의뢰가 와서 여기 이제 어린이 공원이 있고 좋은 위치를 주셨죠. 요거 2개는 이미 다른 건축가분들이 해서 완성이 돼 있었고 어린이집의 코너에 있는 면한 그런 집과 요 집은 특이점이 여기 다른 집이 있었는데 그걸 사서 구청에서 이미 헐고 여기 주차난이 심하니까 이거를 그냥 주차장으로 쓰고 계셔서 요 집은 특이점이 원래는 이 골목에서 이렇게 접근하거든요. 이 집이. 그리고 여기는 그냥 측벽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쪽이 갑자기 정면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마을로 들어온 약간 초입에 있는 집, 여기는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여기는 커뮤니티 센터를 하고 여기는 갤러리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근데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그 70년대 많이 하던 불란서 주택. 옛날에 응팔에 덕선이가 살던 새들어 살던 그런 집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 자체가 뭐 리모델링이 조건이기도 했지만 이런 집의 유형도 우리의 역사이니까 이제 잘 뭔가 얘를 잘 보존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각 집이 이렇게 다른 계단을 가지고 이렇게 임대를 따로따로 할 수 있게 이제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했고요. 집의 초입이니까 뭔가 얘가 이제 그 동네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도 좀 맞이하고 동네 사람들도 쉽게 공원에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공원에 인접해 있다는 특징. 그다음에 얘가 이런 데 집들이 이제 도로에서 집 1층이 1m 정도 단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차를 활용을 해보자. 뭐 이런 몇 가지를 가지고 이제 초입이니까 뭔가 공원하고 연계해서 여기 외부 공간이 좀 담장을 헐고 그 1m 단차를 활용해서 뭔가 이렇게 커뮤니티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을마당을 조성하면 좋지 않을까. 그 나머지는 그냥 얘는 평범하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거를 요렇게 바꿔드렸죠. 그래서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유모차 끌고도 오시고 장애인도 오시고 여기 좀 모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카페가 열리면 여기서 이제 커피도 나눠서 먹고 뭐 요런 여긴 주민들이 좀 모일 수 있고 위에는 작가 레지던시로 이제 이용하신다고 그래서 요렇게 조금씩 안을 바꿔드리고 아까 주민들이 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 방에 이제 이렇게 조금 단을 만들어서 여기 현관도 좀 털어버리고 현관 이쪽에서 이제 올라올 때 조금 방안도 들여다 보이고 기존에 있던 창들을 거의 활용을 하면서 조금씩 분위기를 바꿔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사진 찍는 날 이제 아이들이 이미 와가지고 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마을에서 그냥 요렇게 쉽게 쓸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드렸고 아까 이제 그 집 같은 경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측벽인데 여기를 기존에 이제 이렇게 돌아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여기 주차장에서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얘는 갤러리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시각적 인지성을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뭔가 이 옆구리를 터서 문을 하나 새로 정문을 만들고 이쪽 대문으로 들어오는 동선은 그냥 놔두는데 장애인 경사로를 만들고 주차장에서 또 쪽문도 하나 만들고 여기를 갤러리로 쓰면 이제 오픈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니까 여기서 이제 좀 연결돼서 쓸 수 있는 테라스도 좀 넓혀주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이 집 원래 집은 뒤에서 이제 따로 2층 세대 따로 올라가는 쪽문이 있고 외부 계단이 있었는데 갤러리로 써야 되니까 이제 내부에서 그 계단을 이렇게 연결해 내부 계단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래서 외부 계단 자체를 이용해서 걔를 내부화시키는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도 방공호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뭐 미디어 아트 같은 거 전시하면 좋으니까 1층에서는 방 하나를 그냥 슬랍을 뚫어가지고 지하랑 좀 연결시키고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을 이렇게 좀 만들어 드렸죠. 그래서 이제 뒤집어 씌우고 박스를 하나 여기 옆구리를 털어서 이제 문을 갤러리로 들어가는 문을 하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테라스를 제가 요건 또 왜 쌌냐 하면 이제 이 앞에 집이 있는데 원래 여기가 집이었을 땐 여기가 뭐 많아봤자 한 서너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 되는데 갤러리가 되면 사실 여기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신 게 이제 이 집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최고 빛은 들어오게 하면서 조금 시선을 차단하는 재료로 만들어주고 이제 요런 뭐 요런 단차들도 이렇게 좀 테라스를 꺼내서 안에서 넓혀서 이제 쓸 수 있는 그렇게 만들고 이제 안에 이제 벽체들을 털면서 이제 연화조 집이었기 때문에 구조 보강들을 이렇게 하면서 지하하고 이제 보이드도 만들고 일로 들어와서 뭐 요런 지하 공간이 이랬는데 이렇게 1층하고 터서 이런 공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공공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크지 않은 비용과
이제 그냥 입찰로 들어오는 시공사랑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는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시공사분들이 되게 협조를 잘 해주셔서 이제 그 아티스트들 쓰는 레지던시로 쓰는 방들이고 여기 주민들이 2층에 같이 쓸 수 있는 좀 그런 페이지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여기서 공원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구청에서는 계속 요 창에 창문 좀 껴주면 안 되냐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끝끝내 반대를 하고 왜냐하면 창이라는 거는 마치 투명한 것 같지만 낮에는 사실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요 레이어와 요 레이어가 이렇게 보이는 게 저한테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뭐 지붕만 사실 새로 생겨도 여기서 굉장히 비 오는 날도 공원하고의 그 연계가 상호작용이 굉장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골목 안에서는 뭔가 이제 외부 계단을 싸서 이렇게 조금 빛이 골목 안에 어두운 골목 안에 드리워지는 뭐 이런 풍경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7시 전에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이고 이제 저희가 제주도에 있는 이제 제가 더하기와 빼기 건축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애월읍에 이거는 이제 아까 그 곽지가 애월읍의 바닷가 쪽이라면 얘는 애월읍의 중산간.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한 20분, 25분 차를 타고 가면 되는 그런 중산간에 있는 유수암리라는 데 있는 사이트였고요. 어디 갔지? 저희께 요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게 여기 찾아오신 분들이 제가 사실 아까 그리려다 못 그렸던 다이어그램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를 찾으시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저도 이제 맨 땅에 헤딩하듯이 누가 나한테 일을 주지? 그런데 결국 이 프로젝트가 이 프로젝트를 낳고 이 프로젝트가 이 프로젝트를 낳고 이런 관계도가 있거든요. 그게 너무 재밌어요. 사실 이렇게 한 10년, 20년 지나서 그 관계도를 생각해 보는데 이 건축주분들은 아까 곽지에 했던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어보신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주인한테 저를 소개시켜 달라고 그래서 오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빈지노 이런 이센스 이런 래퍼들이 소속되어 있는 이제 바나라는 회사예요. 나름 그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음반을 안 내기로 유명하고 한 번 내면 굉장히 퀄리티가 높기로 유명한 그런 회사고 대표님도 돈 버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이따 사진이 잠깐 나옵니다. 사진 보면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땅을 보러 다니다 이거를 우연히 보셨대요. 근데 이 건물은 2020년에 골조만 만들어 놓고 스탑한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여기다가 목욕탕을 스파를 중국인 관광객들 대상으로 스파를 만들려고 했다가 그때 무슨 한한령 내리고 해서 막 관광객이 줄고 그래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5년이 이때는 뭐 22년 정도 지났을 때죠. 때 같았는데 근데 이게 너무 멋있다고 저하고 같이 가보재요. 그래서 이제 뭐 계약하기도 전에 같이 가봤죠. 비행기 타고 같이 갔는데 그때가 2월이었는데 2월 달에도 제주도는 이렇게 그린이 있고 제가 봐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대표님이시거든요. 이날 이제 막 이렇게 다녔어요. 이게 너무 멋있다 막 이러면서 와, 이 식물들이 이걸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이쪽으로 끝에 바다가 보이고 막 이렇게 덩굴들이 타고 올라와 있고 막 2층에 가면 이끼가 이렇게 이건 다른 계절에 찍었던 것 같습니다. 이끼들이 이렇게 있고 물이 막 고여 있고 막 이게 지하인데 지하를 내려가면 목욕탕 자리니까 이런 목욕탕 이런 구조물들이 있고 막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냥 바 같은 거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랬는데 여기는 전시미 공연장을 쓰고 싶다고 그래서 이걸 다 어쩔 수 없이 철거는 했는데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이제 저희가 제일 반했던 이게 뭐냐면 원래 설계 있지도 않은 공간이에요. 뭐냐면 공사하는 중에 장비 반입하려고 뚫어놨던 거예요. 여기가 기계실 자리라서. 근데 20년이 지나면서 나무 씨랑 이게 떨어져가지고 얘가 이렇게 자란 거예요. 누군가 이거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저희 직원들이 찾아봤더니 무슨 그 피트니스 센터 같은 데서 여기서 바디 프로필을 촬영한 사진들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래요. 그래서 그런 거 하려고 이걸 갖다 놨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건축주랑 이 공간은 꼭 이대로 살리자. 막 이렇게 막 와 너무 멋지다. 막 이러면서 했는데 설계를 막 했죠. 그리고 이제 시공사 입찰을 하는데 시공사 3개사를 선정해서 이제 이분들이 공사비를 내야 되니까 현장을 가본 거예요. 한 분에 연락을 했어요. 큰일 났대요. 왜요? 그랬더니 어떤 그 덤프 트럭이 밤에 몰래 와가지고 여기다가 건축 폐기물 쓰레기를 다 부어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얘가 다 죽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건도 있고 다시 조성을 했습니다. 비슷하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컨셉으로 제안드렸던 게 이제 이렇게 기존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최소의 개입을 해서 어떻게 만들자.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게 제프리 바와의 칸달라마 호텔인데 식물과 이렇게 일체화된 뭔가 생경한 풍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과 기존 것 사이에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컨트라스트와 조화를 이루는 그런 거를 만듭시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제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공사비도 적은 데다가 이분들은 이제 저거를 그냥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그리지만 저는 이제 건축가니까 알잖아요. 저 단열도 해야 되고 에너지 절약 계획서도 제출해야 되고 뭐 지하 같은 데는 근생으로 허가받으면 제연 덕트도 넣어야 되고 뭐 이거를 다 이제 하면 저게 무너지죠. 저런 아름다움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 이걸 너무너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 건물이 지금 이렇게 프레임의 이미지로 다가오니까 그 프레임의 이미지를 유지를 하자. 그리고 내가 엔벨롭을 만들 때는 그 프레임 피해서 요렇게 뭐 요런 식으로 뭐 뚫기도 하고 어쨌든 프레임을 피해서 엔벨롭을 만들자. 뭐 이런 걸 해서 이제 우리가 뺄 것과 더할 것.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고민했던 거는 이게 목욕탕일 때는 이제 한 명 한 명씩 들어오고 한 명 한 명씩 나가는데 전시랑 공연을 하면 왕창 들어왔다 왕창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큰 동선을 먼저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해서 2층에 있는 이제 그 자리를 2층에 있는 테라스를 뚫어서 1층이랑 여기가 원래 외부였는데 지하까지 연결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요런 기존의 박공 요거를 그냥 이어붙인 모양으로 엔벨롭을 하나 씌웁시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거는 제가 다이어그램 뺀 것 같아요. 페이지 수가 너무 많아서. 뺐다. 여기 어쨌든 원래 엔트런스가 여기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허접하게 시공된 박공의 구조물이 하나 있어서 그걸 털어내고 기존에 보면은 요쪽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2층에 이미 슬라브 라인이 요런 슬라브 라인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박공이 여기 이렇게 꽂혀 있었는데 그걸 털었더니 그래서 이제 그걸 요렇게 저희가 받아서 뭔가 이제 정원 구조물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그리고 이제 사실 나중에 이제 요런 걸 하나 만들고 여기 위에 가서 바다를 볼 수 있는 브릿지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제 공사비를 내보니까 안 돼서 이 브릿지를 눈물을 머금고 뺐는데 지금 생각하면 더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오바였던 것 같아요. 제가 뭘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 그리고 이제 원래 건물은 이제 여기 요렇게 주차장이 있었는데 만들어지진 않았죠. 이제 그냥 이렇게 허가를 이렇게 받았던 건데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한 명 한 명 요렇게 요 계단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그런 허가 도서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내리막길이 있기 때문에 주차를 여기서 바꾸고 그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서 아까 그 엔트런스 여기다 큰 동선을 만들어주고 뭐 여기는 여기서 뭐 작은 동선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욕심이 없으셔서 저희 건물 이게 1300평쯤 허가 면적이 있는데 저희 너무 커요. 네, 저거 다 쓸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 다이어그램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제주도는 기온이 낮지가 않아서 겨울에도 지붕만 있으면 굉장히 쓰기가 좋습니다. 외부 공간도. 그래서 오히려 그냥 필요한 최소 면적만 요렇게 그렇게 막아가지고 쓰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지붕이 있는 그냥 비어진 공간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크게 하나 동선을 넣고 여기다 박공 매스를 씌워서 내부화시키고 요 계단은 원래 있던 계단이고 그거를 쓰고 그 옆에다가 뭔가 지하에서 이벤트가 있으면 1층에서도 좀 볼 수 있도록 여기 슬라브를 뚫어서 이제 여기를 좀 보게 하고 그래서 여기랑 여기 두 개의 여기는 리테일 여기는 뭐 카페 정도로 생각을 하고서는 했고 아까 그 장비만 있고 그건 계속 뚫어놓은 상태로 그렇게 해서 하고 이제 지하도 원래 목욕탕들은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내려와서 이제 전시 동선이 돼야 되니까 인 아웃이 이제 이렇게 순환 동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드리고 아까 거기를 이제 적극적으로 조경으로 이용하는 그리고 이제 공연을 할 때는 또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화장실도 좀 이렇게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또 좀 고생했던 거는 지금 보면 이런 게 저수조 뭐 이런 기계실들이거든요. 이쪽이 좀 깊은 층고가 높은 공간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전시에서는 이걸 활용하고 싶으시니까 얘를 이제 이쪽으로 정리하면서 이쪽은 층고가 낮은데 이제 기계, 전기, 발전기, 뭐 저수조 이걸 여기다 해결하느라고 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허가를 하러 제주시청에 갔는데 저희는 여기를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으로 바꾸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한 덕트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공무원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냥 설계 변경 허가하지 말고 그냥 준공을 하세요. 기존의 허가가 살아 있으니까. 그런 방식 왜냐하면 요새 제주도에서 새로 허가를 하려면 상수도랑 하수도가 너무 문제가 된대요. 제주도가 요새 이제 그 오수가 너무 섬이니까 그래서 그걸 지금은 예전 허가니까 에어룹에서 상수도가 15mm짜리 파이프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이걸 새로 받기 너무 힘들 거다. 기존에 거 약속돼 있는 건 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내내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이랑 한번 걸러지는데 이거를 그냥 준공을 내야 되니까 이제 거의 제가 모든 책임을 지는 사용승인 때 뭐가 문제가 되면 모든 책임을 지는 느낌이어서 이거 하는 내내 되게 좀 스트레스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층 같은 경우도 여기 있던 걸 털어내고 그냥 여기를 약간 반외부 공간처럼 만들고 뭐 이런 여기 동선하고 연결 이 계단은 이제 말도 안 되는 가면 머리 부딪히는 그런 계단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계단이 그랬나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희가 이제 물을 이쪽으로는 소nom통을 내리기 위해서 전부 뒤쪽으로 배수를 해가지고 무근을 치고 이 뒤쪽으로 구배를 잡았거든요. 근데 이제 구조소장님이 검토를 하시니까 위에 이제 묵은 콘크리트라고 걸쳐서 구배를 잡아야 되는데 그것도 77cm 이상을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구조가 밑에 아무리 보강을 해도 7cm 안에서 구배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시공사가 처음에 딱 투입이 돼서 전부 이제 정밀 시측을 하더니 여기서 여기까지 전화가 왔어요. 19cm가 차이가 난대요. 콘크리트 지금 쳐놓은 게 공사 품질이 너무 제가 19mm가 아니고 19cm가 맞나요? 막 그래서 여기 선홈통을 2개를 넣는데도 어쨌든 그 다음에 여름까지 여기서 계속 물이 넘쳐가지고 너무너무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눈물을 머금고 배수관로를 더 만들어가지고 선홈통을 4개를 내리고서야 이제 잡혔습니다. 근데 뭐 식물들이 있으니까 선홈통이 그렇게 실제로는 눈에 많이 띄지는 않았는데 고생을 좀 했고 이제 그래서 지붕도 그냥 사실 그때 막 아까 있던 그 울렁불렁한 처음에 여기다가 이제 지붕재를 뭘 금속 지붕재나 흔한 걸 씌울까 했는데 비용 문제도 있지만 그걸 씌우는 순간 얘가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울렁불렁하거든요. 그 공사 품질이 그래도 그냥 방수만 하고 위에다가 그 액방이 아니라 그 뭐죠? 방수 그냥 침투성 방수하고 그냥 냅두자. 박공이니까 그냥 물은 흐를 것이다.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가보시면은 식물들이 훨씬 더 자라서 역시 이제 식물이 건물을 많이 살려주죠. 그래서 약간 이런 큰 계단을 하나 만들고 장애인 램프 만들고 뭐 여길 덮고 뭐 저희가 한 건 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스프링클러 뭐 이런 데 다 돈이 들어갔어요. 건축주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나 하셨을 거예요, 사실은. 뭐 한 것도 없는데. 근데 사실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리고 전기 배선도 슬라브에 하나도 안 묻혀 있기 때문에 전부 노출 배선으로 전기를 다시 다 하는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분이 대표님이십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간 거는 시공사한테 이제 이거 워터젯으로 고압 세척을 하는데 이걸 너무 또 때를 하얗게 벗겨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공사가 저한테 거의 상주해 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그만 뭐 이런 것들을 주로 거기까지만 이런 거. 여기 털어내고 어디는 좀 이렇게 미장을 하고 어디는 그냥 거슬거슬한 거 남겨놓고 이런 거를 거의 현장에 가서 거의 뭐 이런 거 자른 거 그냥 두세요. 네, 좋습니다. 뭐 이런 거 지우지 마세요. 원래 빨간색이었는데 스프레이가 공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거 고정도에서 딱 멈춰주세요. 뭐 이런 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1층에 이제 바가 들어오고 2층에 이제 원래 실내로 계획돼 있던 공간들을 이렇게 해서 이제 뚜껑 있는 테라스를 여기서 얼마 전에 이제 재즈 공연을 한번 했었거든요. 저녁 때 추워지기 전에 2층도 이제 뭐 테라스를 만들고 2층 테라스에서도 보고 뭐 이렇게 내려와서 뭐 여기 이제 공연 같은 거 없을 때는 닫아놔야 되니까 쉬는 날에는 이런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얘가 시선은 투시되고 이쪽이 이제 기계실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고 화장실도 하나 만들어 드렸고 지금 이제 에릭 오라는 아티스트 여기 소속돼 있는 아티스트인데 그분의 오페라라는 이제 작품이랑 이런 거를 전시하고 이 정원이 이제 다 죽었던 애들을 그래도 이제 그 옆에 그러니까 새로 산 나무들은 도저히 그 느낌을 못 낼 것 같다고 하셔서 조경하시는 분께서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있는 그러니까 요 분들이 옆에 숲도 좀 소유를 하고 계셔서 땅이 딸려온 땅이 있어서 거기 있는 나무를 캐다가 심고 이제 뭐 고사리랑 이런 걸로 해가지고 조경을 다시 조성해주고 이제 이거 원래 있는 계단을 이제 다시 이렇게 뭐 난간이랑 해가지고 만들고 여기는 원래 이제 저희 뚫어놨는데 전시에서 이제 그걸 활용해서 이렇게 약간 물이 고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만들고 싶다고 하셔서 같이 만들고 이제 아까 이 부분은 2층에 면적 필요 없다고 하실래 이걸 다 털어내긴 그렇고 해서 이제 골조만 놔두고 지붕 슬랍을 털어내고 이제 그레이팅 재료를 이용해서 뭔가 지하에서부터 그레이팅이란 재료가 계속 이제 연속적으로 경험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고 지금은 여기가 그 밍글스라는 좀 3스타 뭐 이런 셰프분이 하는 좀 저렴 버전 김선문이라는 그런
레스토랑이 하나 들어와서 얘 덕분에 좀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그 레스토랑 개관하고 나서. 그래서 나머지는 뭐 이런 상태로 이렇게 주차장에서부터 이렇게 만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약간 더하기와 빼기를 최소한으로 해서 어떻게 만들까를 좀 고민하면서 했던 건축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얘기한 그런 어펙트라는 거는 이제 공간이 몸에 가하는 강도의 변화이며 그 감흥을 통해서 움직인 몸은 다시 행위를 통해서 이펙트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건축가가 하는 일이 이런 돌려드릴까요? 이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뭐 톨스토이가 한 얘기죠. 이거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여기 우리인데 건축가가 다루는 건 바로 이런 건 것 같고 이게 사실은 조금 더 큰 스케일로 확장해서 보면 시대성과 장소성과 공동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작업을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정쳐주셔서 감사합니다.